주로 교보에 깔려 있고 이제 이번 주부터 영풍에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특이한 거 보면요, 매장 재고를 다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온라인으로 누르면 대학에는 한 권도 없습니다. 서울대 뭐 세종대 뭐 오만 뭐 대학에 보면 그 대학의 교보점 있잖아요. 제로요, 제로. 한 권도 비치돼 있지 않습니다. 특이한 저는. 근데 부경대 그 하고 경성대 거기만 5건 있더라고요. 아마 그 영양과가 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은 전술 교수가 강제로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대구에만 그 재고를 보면 보통 5건, 뭐 많으면 7건, 2건, 1건 이렇습니다. 그 대부분 오프라인에는 잘 안 사시더라고요. 온라인으로 주문하시고. 그만큼 베스트셀러라 그랬는데. 네, 아니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많이 샀겠죠. 근데 이제 대구만 50건씩 있습니다, 재고가. 근데 이제 50건이 하루 만에 나간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누가 샀을까 추적을 해본 결과, 대구에 제가 이제 지금 일선에서 물러나고 명예직으로 지금 6개 지점인가 있죠. 지금 서울 가양에까지 이번에 홈플러스에도 또 합니다. 그래서 만복국수가 있는데 만복국수 사장이 다 샀더군요.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 일인가 하니까 지인들이 자꾸 와서 책 달라, 뭐 나한테도 달라 이렇게 피곤하게 해요. 이 바보들이 이거 누르면 되는데 그걸 10% 싸게 주고 그다음에 쿠폰 5,000원 있지 않습니까? 이게 5,000원. 그러면 6,500, 요거 8짜리 팟빵 앱에 네캐시 눌러서 후원해도 되고, 제 프로 수다맨들이나 뭐 사실 남자기 유료로 쳐들어도 되고, 아니면 그냥 후원해도 됩니다. 그럼 6,000원이에요. 그리고 예스24는 처음 가입하면 3,000원 줍니다. 그럼 3,000원이에요. 책 받아 오셨습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중고로 재판매 클릭하면 5,700원을 줍니다. 그러면 책을 사고 나서 3,000원이 흑자예요. 이건 공짜로 생기고, 그리고 이쪽은 이미 팔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예. 팟빵은 뭐 자기들이 죽으려고 이렇게 한 거고, 1호 책이라고 미친 짓을 한 것이고, 그러면 되는데 사람들이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또 50건 들어왔는데 또 가니까 누가 10몇 건을 사버리가 또 없어가지고, 또 만복국수 사장이 전화로 와서 30건밖에 없다. 굉장히 기분 나쁘다 하면 또 다 사가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술을 마시면서 책이 나왔다는데 내놓으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답니다. 그럼 이제 술을 마시다가 한 1, 2만 원을 더 받고 주는 거죠. 손해가 아닌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대구에 좀 많이 팔렸고, 제가 개인적으로 모르는데 팬분이 여러 차례 연락이 왔는데 메일도 오고 있는데 굉장히 너무 디테일해요. 제 개인의 어떤 뭐 삶과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디테일해서 굉장히 많은 그걸 했어요. 근데 그날도 제가 대구에 노회찬 재단 관련해서 오후극장 행사에 있어서 왔더니 그분이 스쳐 지나갔어. 그래서 그분이 과다한 선물을 우리 저 팟캐스트 하는 분들 수십 명에 다 제하고 연관될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에게 다 주고, 그리고 또 책을 100권을 사서 보내줬어요. 그래서 좀 100권이 한꺼번에 나갔는데, 이제 저자한테도 원래 책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100권을 받아 이제 프리하게 제가 줄 수 있게 됐고, 어제는 강남에서 술을 마시다가 유창렬 회계사라고 배우 유성수 씨 형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그 한 100권 줘보소 이러더라고. 또 바로 100권. 그래가지고 지금 사실 이 판매 비밀은 원래는 많은 분들이 많이 사는 게 목적이었으나 큰 손들이 계속 나타나서 공상 같은 거네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크리스마스에는 일세가 나가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보통 2,000부라 하거든요. 요즘은 5,000부만 베스트셀러 소리 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제가 목적이 이런 10세를 받나 정도를 한번 하고 싶다. 내가 이런 18세를 받나 이런 얘기를 한번 하고 싶은데, 18세면은 26,000권입니다. 베스트셀러죠. 확실하죠. 예. 그래서 지금 2세를 향해, 크리스마스가 제 생일이기 때문에 생일 전에 2세 한번 보고, 2세는 이상하죠. 이런 2세를 받나 너무 가오가 않습니다. 그래서 최하 3세는 해야 하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뭐 기대하고 지금 그렇게 판매가 되고 있고, 팟빵하고 이쪽은 홍보가 많이 되고 있어. 이렇게 팟캐스트 들으면 무작위로 이제 프리롤, 그래서 광고가 오디오로 나가기도 하고, 뭐 배너도 있고, 뭐 근데 이제 팟캐스트 듣는 분이 생각만큼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자기들 안에서는 뭐 엄청난 것 같지만 100만, 200만 이렇게 듣고 하지만, 뭐 특히나 TK 쪽에 가면 뭐 모르거든요. 대부분 그 뭐 이상하냐, 뭐 북한 단파 라디오냐, 뭐 간첩들이 듣는 거냐, 이렇게 강남에 다 쳐듣고 있는데 저끼리 앉아가 만세 부르고, 전국에 제일 못 살면서 굉장히 편안한 줄 알고 바보 같은 짓거리를 하고, 지역에 왔으니까 제가 욕을 하고 있는데, 이거 바로 종로초등학교 제가 출신입니다. 우리 전두환 장군님 나오셨고, 그다음에 그
조원진 우리 동창 회장님 대한애국당의 태극기 전두환 장군님 나오셨는데 생가에 불은 왜 지르셨나요? 불 질러가지고 제가 이번에 이제 남태우 전두환 같이 치면 유튜브에 2시간짜리 그 전두환 생가방한 30주년 기념 공연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2시간 동안 계속 쳐 떠듭니다. 나와가지고 옛날에 어떻게 불을 질렀고 뭐 누가 죽었고 이런 거 다 나옵니다. 서울에서는 포스터가 늦게 나와서 한 3일 홍보하고 했었어요. 그래서 거의 안 왔죠. 책을 53권을 쓴 인터뷰 작가, 국내 가장 유명한 지승호 작가라고 있습니다. 그 김어준의 그 닥치고 정치 한 70만 부 그거 뭐 그 외에는 히트작이 없는 것으로 그다음에 신해철 거도 했고 최근에 김희성 배우 그다음에 팟캐스트 들으신 분 아시는 이제 세작 윤종훈 씨의 이름 없는 역사 이름 없는 역사는 아니고 그 윤종훈 거 이건 홍보하려고 했고 그 이동영 작가의 우리가 무관심할 때 괴물은 깨어난다 그 책까지 했던 작가 오고 뭐 몇 명 사람 오고 거의 안 왔습니다. 대구가 훨씬 더 많이 오셨고 책도 아까 그분도 대구 부산이니까 전부 TK, PK 위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전라도에서 하나도 사지 않습니다. 내가 전두환 집에 불을 질러줬으면 인간적으로 광주에서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가만히 있으면 여기 줄만 쓰면 그럼 다 배지 달고 하는데 그 줄 안 쏘고 끝까지 저항하고 땡깡 부리고 불 지르고 이렇게 했으면 광주에서 나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 전남대에도 없어 이게 보니까. 굉장히 기분 나빠요. 조선대 그러면 안 돼요. 광주 사람들 의리 없게 말이야. 줄 서면 되는데 그 줄 안 서고 말이야. 끝까지 저항했더니만. 안 팔아도 돼. 기분 나쁩니다. 이러니까 뭐 정권 뺏기는 거죠. 자꾸 쪽수도 모자란데 책도 안 사고. 지역 폄하 발언으로 또 한번 실감이 오를 것으로. 예. 그렇습니다. 제가 하여튼 생각하는 현재 상황 그렇고 다양한 질문들 뭐 주최 측에서 준비하신 거 있으면 제가 말씀드리고 아니면 오신 분들이 뭐 책 안 읽어도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예. 뭐 껍데기만 보고 뭐 기분 나쁘다. 근데 제 친구 서울법대 친구였는데 그 서울법대는 훌륭하더라고 진짜. 책 딱 받자마자 딱 펴더라고요. 딱 펴면서 야 그걸 나는 아무도 몰랐거든요. 여기 어제 내가 술 마시다 들어가지고 아닌데 149페이지가 아니군요. 몇 페이지 마지막 줄에 오타라고. 오늘 그걸 집어내더라고. 예, 대단한 한 잔도 안 보고 바로 딱. 근데 그 친구 고시가 안 됐습니다. 예. 근황을 먼저 한번 좀. 근황은 뭐 내시는지. 별거 없고요. 제가 유료 팟캐스트 2개 하니까 수다맨들 사시남전기 그다음 YTN에 잠깐 나가서 이제 뭐 연애 코너 하는 거 그 정도. 조도 얘기도 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그거 있고 영화는 이제 3월에 뭐가 있는데 저번에 충무로 뮤지컬 영화제 때 이제 해서 굉장히 좋은 반응이 있어서 중편으로 찍었는데 이거 이제 장편으로 다시 이제 다시가 아니라 이제 이어서 제작하기로 한 게 있고요. 그 외에는 뭐 많이 나오는 건 아닌데 KBS 1월 7일이 첫 월요일입니다. 그때 이제 첫 방송 나온 거 동네 변호사 조도로 2 거기 박신양 씨하고 고현정 씨 나오는데 일단 1, 2회 분량은 제가 찍었습니다. 1, 2회는 뭐 나오겠죠. 그 다음에 중간에 좀 안 나와요. 20부작인데 역할은 형사반장이고요. 뚝스로 좋은 역할을 맡으셨네요. 좀 하고 싶은 거 됐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일부 한 30분 정도 지나면 나옵니다. 나와서 이제 좀 그래도 이번에는 한 몇 분은 나올 것으로 추정됩니다. 예, 프로 박신양 씨와 정면 대결을 합니다. 예, 제가 이깁니다. 예. 봐주시면 좋겠고 고현정 씨는 뒤에 만날 것으로 이제 그쪽 라인인 것으로 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거기에서 내용은 얘기하면 이게 사법 처리된다 했기 때문에 안 됩니다. 100억 이상 드라마이기 때문에 잡혀갑니다. 프로필이나 이런 거 제가 알기로는 재작년 이후부터 정말 많이. 별로 아닙니다. 그건 뭐 찔끔찔끔 나오는 거기 때문에 뭐 수십 편 해봐야 한 편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많이 나올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뭐 하여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어떻게 이번에 또 쓰시게 되셨는지. 여기에 이제 책이 읽어보면 다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게 웃기는 게요. 전부 다 제가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게 뭐 저자 소개도 지가 했고요. 그다음에 뭐 3인칭 관찰자 시점 같지만 내가 썼고요. 그다음에 추천사도 일부 제가 추천한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들이 너무 바빠가지고 알아서 추천하시라고. 어제 신문 기사를 보니까 보통 신문 기사에는 사진이나 이런 거 뭐 제작사라든지 기획사에서 보내는데 사진 제공에 남태우 씨 되어 있더라고요. 뭐였는지. 그 언론은 한 일주 전에 이제 일부 출판사에서 이제 기자들한테 보냈고, 그래서 언론은 아직 제대로 나온 게 없어요.
팟캐스트는 최근에 이제 영화 쪽에 1위 하고 있는 배드 테이스트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출연해서 1시간 정도 설명을 했거든요. 그것만 들어도 이건 뭐 여기 다 아실 수 있고, 그 다음에 고발 뉴스 쪽에서 온라인판에 뭐 책터뷰라고 있는데 그거 이제 인터뷰 좀 있으면 나올 거고, 그리고 아직은 주요 매체에는 아직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 팬 여러분이나 지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샀다고 볼 수 있죠. 일본은 그렇고, 이제 사실은 서점에 지나다가 이렇게 싹, 이거 뭐야 이렇게 딱 이렇게 이걸 원했는데 그건 아직은 이제 쉽게 구매가 이어지지 않고 있다. 예. 그리고 대구 교보는 잘 팔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들어가면 1층에 바로 있습니다. 원래 3층 저쪽 끝에 정치에 있었어요 이게. 그러다가 1층 스테디셀러 코너에서 베스트셀러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럼 나온 지 2주 됐는데 왜 스테디셀러인지 모르겠는데 딱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갖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사는 제가 아직 안 나와가지고 조금, 근데 이 조중동의 유혹은 컸죠. 조선중앙동아에 이제 아는 기자들이 있죠. 주면은 바로 써줄 겁니다. 이걸 카톡을 보내려다가 책 때문에 이걸 보내면 안 되지 않겠나 갈등하면서 내가 안타깝게도 못 보냈는데, 출판사가 또 모르고 보내도 되잖아요. 출판사도 조중동은 안 보냈습니다 이러더라고. 한경호만 보내도 되는데 실수로. 그럼 제가 보낸 게 아니라 출판사 측에서 뭐 감사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또 안 보내고 말이죠. 내가 보내면 웃기잖아요. 조선일보에 났는데 사진 제공 남표 이러면 이건 뭐 조선에 대놓고 빈 거죠. 그럴 바에야 뭐 차라리. 근데 요즘 또 뭐 잘 사는 좌파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뭐 강남 좌파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운대 좌파, 뭐 수성구 좌파 있잖아요. 이런 그 수성구 좌파가 좀 미진합니다. 만복국수 빼고는 미국에서 오신 그분이 100권 샀고, 그래서 좌파들이 좀 많이 사야 됩니다. 좌파들이 말은 많고 책은 안 사고 시끄럽고 떠들고 비판하고 댓글 쓰라고 하니까 오타 지적하고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고 말이 많다 이래 되는데 왜 말이 많으냐? 슬픈 사연이 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제가 영화진흥위원, 문광부산하 영화진흥위원회에 아트플러스라고 예술극장이 2,300개 스크린 중에 한 20-30개밖에 없어요. 1%밖에 없죠. 거기에 넥스트 플러스 그래서 다음 세대 영화를 준비한다는 의미로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이게 4,000부 나가는 잡지가 있어요. 거기에 제가 썼던 칼럼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영화 평론가는 개별 영화 평론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아니고 이 극장을 알려야 되겠다. 그리고 이 극장에서 바라본 세상과 영화에 대한 시선을 좀 널리 알려서 여러분들이 볼 권리를 주장해라 라는 걸 하고 싶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렇게 썼고, 그게 꽤 오래 갔어요. 뭐 나중에 뭐 결국 뭐 이래저래 안 좋게 됐지만 그걸 한 3년 썼던 거기 때문에 훨씬 분량이 많죠. 여기 40% 정도 날리고 이제 얇게 뽑은 거거든요. 20대들이 들고 다니기 편하게 하라고. 20대들이 지금 사는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뭐 30, 40대 살 것 같으면 16,000원에서 더 두껍게 가고 내도 됩니다. 근데 그때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 이 칼럼을 쓰면 이제 그 당시 제가 여러 개로 잘렸을 거 아닙니까? 심사위원도 가고 뭐 비용은 얼마 안 비싼데, 최근에는 한두 달 만에 3번을 심사위원을 갔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에. 자꾸 부르더라고. 왜냐면 제가 굉장히 빠른 시간에 심사평을 쓰거든요. 심사평을 안 쓰면 집에 안 보내줘요. 그래가지고 권위나 영화적 전문성과 무관하게 계속 심사위원장을 했습니다. 다른 평론가들이, 유명하신 분들이 쓰기 힘들거든. 귀찮거든. 하시라고. 본의 아니게 해가지고 1필 2주로 제가 5분 만에 이렇게 심사평을 다 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면 매덕을 지원하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는데 옛날에 그거 다 잘렸기 때문에 없어가지고 이 칼럼 쓰는 게 유일한 하나의 이제 영화진흥위원회 관계가 이거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래도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원고료가 그런대로 괜찮은 편이었어요. 아주 센 건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문이 별로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잠깐만 내가 더 길게 쓰면 10,000원, 20,000원이 들어오는데 굳이 그걸 뭐 그렇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볼 수도 있지만 여러 측면에서 분석해 보았을 때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쓰는 거야. 그래서 이걸 보면서 말을 길게 썼다고 했는데 굉장히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책입니다. 그 슬픔 때문에 제가 잠깐 뭐 딴 생각하고 에피소드 하나만 더 생각하면 한 50,000원이 더 들어올 수 있었거든요. 바로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좋은 글도 들어 있습니다. 풍부한 글도 있고. 그래서 40%를 지금 그 중에서 정책 관련 좀 어렵다 싶은 거 뺐고, 많은 분들이 영화적인 일반적인 상식과 교양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이게 이제 우리가 진보라는 사람들도 우리 사회가 이제 점점 민주주의가 진전되고 발전하기를 원하지만 문화 영역이나 영화 영역에 오면 기성의 가치를 그대로 답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정치 권력을 바꾸는 거나 선거할 때는 굉장히 진보적인 주장을 펼치다가도 영화는 그냥 아쿠아맨 보면 아쿠아맨 그냥 쳐보고 그냥 이렇게 있습니다. 예. 우리가 개봉했죠. 마운틴맨 영화도 있거든요. 마운틴맨이 더 슬픕니다. 인도에 그 자기 친부가 다쳐가지고 오지에서 2, 3km도 안 되는 걸 못 가니까 돌아가면 하루 종일 걸려요. 60km 막 이렇게 걸려요. 그래서 그 슬픔 때문에 부인이, 신부가 죽고 이 남자가 정 하나를 들고 22년간 길을 팝니다. 그래서 길이 나요. 그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 됐죠. 그런 영화들도 있고 많은데 그걸 안 봅니다. 진보라는 사람들. 그 뭐 독립영화 피곤하고 재미없고 뭐 예술 아트는 뭐 아트야. 귀찮아 죽겠어. 쉬러 왔는데 뭐 그까지 또 아파야 돼? 그리고 노무현입니다. 한번 또 쳐봅니다. 그 살아 계실 때 잘하든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온천지 노무현입니다. 뭐 참 웃기지 않습니까? 전부 그런 영화 만듭니다. 언제부터 친노라고? 저는 친노 행사 때도 갔습니다만 명계담 선생 환갑잔치 제가 사회 보러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친노가 200명 앉아 있었어요. 그거 보고 제가 드디어 친노들이 정권을 잃으니까 나를 부르는구나. 다 잊혀먹고 이제 왔구나. 그러니까 딱 인사하더라고. 왜? 나는 진보정당 쪽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망하고 나서 이 패족이 되어서 드디어 나타났고 나니까 막 좋아하더라고. 사람들이. 문성 선배도 계시고 해가지고 이제 명계남 선생의 환갑잔치로 추정되지만 사실은 이것은 문성근의 비열한 대선 전략이다. 대선 나가기 위해서 당신을 이용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렇구나 하면서 막 싸우려고 그러더라고. 재밌게. 그렇게 해서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뭐 이제 뭐 더 있겠습니까 하면서 다 같이 인사를 드리죠 하니까 서로 맞절 해가지고 2번씩 해가지고 완전히 돌아가시게. 이번에 어제죠. 21일에 봉화의 명배우 콜로세움인가 하여튼 명배우 극장이라고 봉화 진영에 있어요. 거기에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돌아가시기 전에 시골에서 농사 짓고 즐겁게 살겠다고 해서 이제 열심히 하셨죠. 그때 명계남 선배님 배우한테 연락을 해서 명선생 같이 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바빠서 이분이 못 갔어요. 그러고 나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미안한 마음에 3년 탈상하는 기분으로 가서 사는 게 지금 10년.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공단 지역이에요. 거기에 이제 극장을 만들었죠. 그래서 영화도 하고 연극도 하고 최근에 시작한 거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고 뭐 그건 이제 여담인데 하여튼 문제의 본질은 좌파라고 하는 분들도 기성의 가치를 너무 답습한다는 거예요. 정권 바꾸는 데만 열을 올리고 와 이재명이다 이재명이 무죄면 나에게 죽음을 달라 그 죽음을 달라 할 시간에 그냥 도지사 하는 사람 그리고 굳이 죽이려고 하지 말고 못하면 안 뽑으면 되잖아. 굳이 그 지랄 할 시간에 이거를 보란 말이야. 아니 그게 진보예요? 안 그래요? 아니 헐리우드 영화 보고 어릴 때부터 나와가지고 디즈니 만화 보고 스타벅스 처먹고 팝콘 먹고 자면 나이 들면 머리 감으면 미국인 되지 그게 한국인 돼요? 안 그렇습니까? 미국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좋은 사고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헐리우드 영화는 인간이 인식하지 못할 정도의 낮은 데시벨의 음악을 넣습니다. 평온함을 가지도록. 많은 줬으니까 난 늘 끝까지 빨아줄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좀 불편한 얘기 안 합니다. 아시다시피 인종 갈등, 정치적 문제 뭐 이런 거 안 넣습니다. 인종을 일부러 넣는 경우는 아시아 팔려고 밀란 같은 거 뭐 비가 연기 잘해서 뽑는다고 생각합니까? 아니거든요. 비가 자기만 월드스타지 뭐 햇빛 가리는 거 말고는 노래 한 게 뭐가 있어요? 결혼 잘한 거 말고 뭐 있어요? 비가 보면 안 되는데 비는 인기가 없기 때문에 약간 무시해도 될 것으로. 예. 그런 그 경우에 일부러 아시아 전략으로 이렇게 차용하는 거지 거기에도 갈등 없어요. 유색 인종 그러면 미국에서 아시아 인종이 가장 이 레벨 낮게 본단 말이죠. 흑인 히스패닉 다음이에요. 그죠? 화이트 앵글로색슨만 주류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뭐 어떻게 가든 뭐 우리가 난 저작거리에 있는데 고등학교 동기인데 저 새끼 왜 청와대에 있어? 충분히 가능한 얘기잖아요. 미국은 불가능합니다. 그렇잖아요. 폐쇄돼 있다고. 그래서 우리도 지금은 이제 밀도가 높아져서 이제 사다리가 끊어져서 못 올라가죠. 그렇잖아요. 뭐 임종석 비서실장이 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그거 알거든요. 비슷하고 다 같이 수배당하고 뭐 다 같이 현상금 한 300, 500 비슷했고 나도 300이었고 회장도 아닌데 300이었어요. 무관의 제왕이었습니다. 예. 그건 이제 많은 약탈, 방화 뭐 이런 것도 많이 저질러 가지고 그렇게 된 건데 방화 전에 300이었어요. 방화하고 안 잡혔으면 아마 1000 정도 올라갔을 거야. 무장 공비 내지는 간첩급으로 제가 될 수 있었는데 자진해서 들어가는 바람에 그 불 지르고 또 도주하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안중근 의사가 이또 다 팍 총 쏘고 순사다 하고 도망가면
가오가 다 떨어집니다. 아니 본인은 예. 안중근 의사에 비교하시는. 그래서 비난을 많이 받았죠. 근데 아니 처음에 경찰이 그렇게 물었어요. 11명이 왔다는데 왜 6명밖에 없나? 5명은 야산으로 도주하지 않았느냐 이런 주장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너무 오버해서 던져가지고 합천에 있는 선도환센가 뒤쪽에 대나무에 불이 났어요. 그 대나무가 탁탁 탔어요. 한국 영화 중에 만무방이라고 윤정희 선생 나오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는 보면 낮에는 국방군, 밤에는 인민군이 고지를 점령합니다. 그래서 이 중년의 부인이 헷갈리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날지 모릅니다. 낮밤을 바뀌니까 국군 밥도 해줬다가 인민군 밥도 해줬다가 그래서 마지막에 집이 불이 확 탑니다. 확 타면서 양손에 인공기와 태극기 2개 들고 나옵니다. 현대사의 비극이죠. 그것처럼 그 정도로 만무방 정도로 불이 났어요. 니 같으면 이 불길 치솟고 도주하고 싶겠냐고. 그러니까 그런가? 그 다음에 이제 안중근 얘기를 했더니 형사가 맞네. 도주할 이유가 없군. 6명 맞다. 이래가지고 아주 조서를 잘 꾸몄죠. 잘 꾸미고 제가 5탄은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주십시오. 그랬더니 시골에서 정치범 처음 보죠. 우리 합천에서 볼 일 없지. 많이 가봐서 압니다. 이거 문맥이 안 맞고 화이트. 화이트 지우고 다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형사님이 역시 배운 놈이 다르네. 나중에 소주 한잔 살게 이랬는데 지금 아마 은퇴하시지 않았을까. 꼭 한번 뵙고 싶은데 자기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우리가 뭐 아나 시키니까 하지. 훌륭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이래가지고 굉장히 설린 우호관계로 좋은 세상 되면 봅시다. 하면서. 실제로 또 우리 그때 진압했던 그 젊은 경찰들하고 엄청나게 많이 싸웠습니다. 특수기동대 사람들. 그 친구들도 나중에 이제 호송차를 타고 산골로 막 버스를 타고 이동하잖아요. 수갑차고 쫙 이동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 면전에서 엄청나게 싸웠어요. 욕하고 막 던지고 의자 날리고 막 이렇게 싸웠다고. 그전에 돌 던지고 불 지르고 싸웠고 잡히고 나서 경찰서 안에서도 그렇게 싸웠어요. 근데 이제 얘기하더라고요. 저보고 체격도 이렇게 조그만데 이렇게 큰일 하셨냐고. 손을 잡더라고. 내가 뭐 당신 미워서 그랬겠어요. 나이도 비슷한데 한 살 많았거든. 내가 4학년이었고 지는 군대 왔으니까 2학년 하다 왔겠지. 내가 한 살 많긴 합니다. 막 하면서 같은 국민 아닙니까 하면서. 영남대학교. 아니 그 사람 학교는 모르고 모르죠. 아니 국장님. 저는 영남대 영나무대학교라고 하죠. 독립운동가들 경주 최부자를 비롯한 이런 분들이 만든 학교를 10원도 내지 않은 박근혜 일가가 가져갔다고 해서 제가 붙인 이름이 영나무대학교. 경상도 분들 알고 또 서울에 좋게 볼 때 영나무대학교 해서 영트리 아주 젊은 나무를 키우는 좋은 학교다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친박의 대학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거기 새마을정책대학원이라고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이상한 대학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금 파탄 지경에 이르렀고 그쪽에 돈을 많이 쓰면서 정치적인 문제를 떠나서 실제적으로 상당한 적자를 보고 교수 월급도 깎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점은 저희들이 그때 박근혜 재단을 몰아냈던 때가 같은 해인데 제가 그거 몰아내고 불지르고 갔어요. 박근혜 끝내고 전두환한테로 갔는데 제가 집이 또 달성군이고 친한 사람들한테 다 그냥 총 쏘고 불지르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들이 제가 촛불 집회 대구 촛불 치면 제 거 있어요. 30몇만 원. 거기 이제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 때 바로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이제 문영표하고 다 구속됐죠. 이재용부터 전부 다 박근혜 뭐 다 구속됐는데 거기에도 이제 한 20몇 년간 관선이사 체제를 하다가 한 10년 전에 보수화가 많이 진행돼서 학생, 교수, 교직원 95%가 김미 초콜릿, 미군정 보듯이 왔을 때 김미 초콜릿을 했습니다. 관선이사 체제로 이렇게 있으니까 학교가 주인이 없으니까 힘이 드는구나. 그렇다면 실력자가 주인이 되면 좋겠다. 성대 봐라, 삼성이 하니까 잘하잖아. 박근혜? 곧 대통령인데. 박근혜가 하면 좋겠구나. 김미 초콜릿 하면서 다 환영했습니다. 근데 비분관계였죠. 우리가 뭐 몸을 불사르고 이렇게 다 그게 죽어간 친구들도 있고 이렇게 해서 민주화된 학원 민주화를 했더니 아니 자기들이 웰컴 해가지고 말이죠. 5%도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것들은 이래도 싸다 그런 얘기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10년 뒤에 재정 파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문회 사람들이 지금 매주 목요일에 영남대에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에게 이 학교를 물려주면은 망한다. 실제로 재정적으로도 망하고 정치적으로도 퇴보한다. 명백하게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영남대 문제도 좀 관심 가지시고 원래 아시다시피 뭐 심리 안쪽에 굶는 사람이 없게 하라 해가지고 말 타고 가가지고 밥 주고 왔던 그 경주 최부자 아닙니까? 그분들하고 또 몇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도립대학이나 뭐 국립이든 도립이든 하라 해서
신흥무관학교 만드는 그런 심정으로 여기 이제 민족사학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중간에 재정이 좀 어렵죠. 여기 있습니다. 그 한일극장하고 양쪽에 대구대, 청구대, 옛날 학교죠. 지금 대구대 말고. 이 두 개가 합병하면서 60년대 이제 영남대학교로 하면서 경산으로 갑니다. 멀리 가고, 뭐 병원하고는 이쪽에 있지만, 병원은 이제 거의 70년 후반에 만들어졌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던 대학인데, 이 대학을 이제 중간에 재정이 힘들어져서 이병철에게 맡깁니다. 삼성의 이병철에게 맡겨서 대학을 잘 운영해 주시오. 그 이병철이 받았죠. 프리하게 운영하다가 박정희하고 원래 같이 짜고 사카린 밀수를 하기로 했습니다. 사카린 밀수에서 이쪽에 남는 돈을 정치자금으로 돌리는 계획으로 짝짝 짜고 했는데 나중에 이게 언론에 발표되고 문제가 되니까 박정희가 발을 뺐죠. 재벌이 그러면 되냐고. 와, 그거 막 때립니다. 그 이병철이가 맞다가 시켜놓고 말을 못하고 그러면서 박정희한테 헌납합니다. 영남대학교. 그러니까 날강도죠 이게. 잘 운영하라고 독립운동가들이 기업 운영을 잘한다고 생각하여 삼성에 줬더니 삼성이 박정희한테 준 겁니다. 그걸 다시 박근혜가 받은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때 박근혜가 재단 이사장에서 물러나는 건 80년 초반이고 재단 이사에서도 다 물러난 건 88년인데 80년 초반에 4인방이 있었고 그게 지금 국정농단의 정확한 실험 무대입니다. 똑같이 했습니다. 부정 입학했고요. 이대처럼 부정 입학했고 그 안에 재단 돈을 유용하고 똑같이 했습니다. 그 철저한 실험을 영남대에서 다 해봤어요. 최순실 일가가. 최순실은 오빠죠. 이분 오빠가 있고 조순재가 있고 다 했어요. 근데 그때 묘한 게 그때 덩달아 얼떨결에 쫓겨난 사람이 김기택 총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니 재단 시키고 다 박근혜가 한 건데 얼굴이 총장이니까 어쩔 수 없이 물러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의 막내 아들이 김수남 검찰총장입니다. 이 사람을 박근혜가 임명합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믿었죠. 내가 임명했는데. 근데 김수남도 보다 보니까 도저히 답이 안 나오니까 마지막에 아버지 원수도 갚을 겸 그건 제가 해석하는 좋은 뜻이고 배신을 했죠. 그래서 박근혜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좀 있다가 김수남이 물러나죠. 그래서 야, 이 수십 년에 걸친 대를 이은 이 악연이 이렇게 해결이 되나. 야, 저게 적은 우리 편이라고 김수남이 잘하고 있다. 근데 김수남도 문제 많은 사람이긴 하나 그런 게 있었고 그 집은 또 그 위에 형은 70년대 말에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원전을 있다가 걸렸어요. 우리 선배님 한 분하고 두 분이 걸려가지고 국가보안법으로 구속이 될 처지에 있었죠. 그래서 우리 선배님은 구속이 됐고 이 사람 집안이 좋으니까 적당히 봐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미국으로 가서 지금까지 안 오고 있어. 미국에서 계속 삽니다. 그 김수남의 형이죠. 그리고 그 같이 있다가 구속됐던 그 형님은 성주농민회하고 전국농민회 총연맹 정책실장 이런 거죠. 굉장히 인텔리입니다 이분이. 그걸 하시다가 성주에 오랫동안 사시고 최근에 갑자기 지병을 얻으셔서 뭐 이제 한 60 정도 되셨나 그러는데 얼마 전에 바로 돌아가셨어요. 여기까지 내가 뭐 못 들어봤죠 한 번도. 제가 지금 하는 얘기가 거짓말 같지만 거짓말이 없습니다. 제가 한 번씩 놀랄 때가 있습니다. 과연 이걸 내가 말했는가. 나중에 보니까 다 맞더라고. 책을 그래도 내시게 된 계기. 이북은 뭐냐면 같이 말씀드리면 이북은 시장 매출의 3%예요. 그래서 이게 만드는 게 사실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원래 계획은 나중에 제가 팟캐스트 100원 뭐 이런 50원 이런 식으로 해서 유료 오디오북을 만들까 생각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한 70개 되는 그 칼럼을 줄여서 44개쯤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 100원에서 뭐 44개 하면 얼마입니까? 4,000원. 그러니까 반값쯤 되겠죠. 오디오북이 한 7, 8천 할 거니까 통상적으로 이북이 한 6, 70% 하거든요. 한 7, 8천 하겠죠. 그럼 그거 예를 들어 100원에 했다. 그럼 읽기 싫다. 예를 들어 뭐 삶의 시작과 끝 아트 이거다. 아트 뭐 좋은 거 같은데 읽기가 싫다. 그럼 이게 그대로 읽어주면 한 20분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걸 뭐 요즘 음성 변조, 텍스트 변조 다 되니까 오디오로 뭐 시리 이 새끼로 시켜가 해도 되고 뭐 해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저자가 또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나와서 설명도 해주고 이렇게 44개를 만들어 볼까. 그래서 그걸 100원으로 판매해 볼까. 그런 생각도 이제 해봤죠. 그래서 끝까지 한번 착취해 보자. 이런 목적으로 그런 생각도 하고 그걸 다시 영상으로 찍어서 내가 액팅을 하면서 해서 넷플릭스에 팔아볼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그 다음에 북콘서트는 전국 예술극장을 강제로 지정하여 제 주연작이 또 있습니다. 최근에 그녀의 가족은 잘못이 없어라고 치면 있는데요.
단편 영화. 장편입니다. 장편인데 전주국제영화제 갔던 영화인데 출장에 네. 걸렸습니까? 아직 개봉을 안 했죠. 그럼 개봉 안 하겠네요. 하겠죠. 2, 3월에 한다고 추정되는데 그래서 그 영화를 이제 보여주면서 책을 팔고 극장에게는 강제로 북콘서트를 하게 하는 이런 연구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북콘서트가 많이 안 오고 책을 많이 안 사면 사실상 그 경제성은 없어요. 사람들 만난다는 이미지 왔다 갔다 차비 쓰고 뭐 이렇게 술 한잔하고 이러면 그리고 책은 보통 인쇄가 10%거든요. 이거 저자한테 1,000원 정도 가요. 10권 팔아봐야 10,000원이야. 그러면 서울에서 왔다 갔다 차비만 해도 100권 팔아야 돼. 100권 팔아갖고는 답도 안 나와. 커피 한 잔 마시면 땡이야. 그러니까 경제성은 사실 없어요. 책이란 게. 몇만 지대넘냐시라고 우리 옆에 팟캐스트 하던 넓고 얕은 지식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얕은 걸 되게 좋아하거든. 그래서 내가 베스트셀러 아직 있더라고. 오래됐는데 끝에 딱 봤죠. 230세. 이런 230세. 그러면 이게 그래서 그쪽은 출판사가 건물을 올렸어요. 건물 올렸고 저자도 굉장히 많이 벌었을 거예요. 뭐 유시민 선생 이런 사람들도 뭐 30세 40세 이런데 그러니까 지식에 대한 넓고 얕은 지식 그러니까 사람들이 얕게 알고 빨리 소개팅 때나 이럴 때 이렇게 써먹으려고 다 그걸 한 100만 명이 싼 거야. 나도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줄여도 이게 텍스트가 좀 적은 편은 아니에요. 요즘 책은 대부분 그림 몇 개 있고 좋게 말해 여백의 미지 그냥 흰 종이에요. 그리고 대충 그림 하나 써놓고 그 뜬구름 잡는 거 있잖아요. 뭐 삶은 시작도 끝도 허무하여라 뭐 한두 자 써놓고 생각해라 막 이래요. 누군지 알겠죠? 그런 분들이 1, 2위 하고 있습니다. 베스트셀러 출판시장 문제입니다 지금. 예. 그렇게 뜬구름 잡는 얘기 해놓고 다 보면 텍스트 뭐 한 30장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책 한 권 내고 그러니까 금방 내지. 3년간 쓴 책입니다. 기획을 그럼 3년 동안? 아니 기획이 아니고 이제 그 기고를 3년 했고요. 이명박 정권 끝에서 박근혜 정권 초기까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도 이제 스캔치 않게 하여튼 관두게 됐는데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이라고 뒤쪽에 있어요. 그거 보면 MB댐이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문화권력이 좌로 기울었다. 좌편향이 심하다. 기울어진 문화권력을 중심을 잡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게 그러면 우리도 우파 영화를 만들자. 그러니까 우파가 왜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일단 재미가 없어요. 우파가 재밌는 거 맞습니까? 국제시장. 그것도 사실은 조금 할 소리는 아니지만 그건 뭐 참 이거 이러고 앉아가지고 이거 대구가 제일 웃깁니다. 대구 시교육청에서 민간 돈 받고 자기들 돈까지 투자해서 6만 명의 학생들에게 말이 좋아 문화교실이 강제로 보여줬습니다. 박근혜가 이거 하면 해갖고 이거 할 때 좋더라 그따구 얘기 한번 하는 바람에 시교육청이 6만 명의 학생들에게 강제로 이걸 보여줬습니다. 그 돈까지 투자하면서 무상급식도 안 해주는 이따구 동네에서 이제 합니다. 이제 한다고 그러잖아요. 뭐 이진현 시의원이 열심히 했다고 주장하더라고. 예. 너무 잘하고 있네. 근데 그게 웃기지 않습니까? 이게 개돼지의 삶도 아니고 말이죠. 무상급식도 안 하고 그다음 오세훈 보십시오. 애들 밥 주기 싫다고 밥그릇 걷어차고 지가 나갔으면 그만이 다시 기기 들어온다고 지금 우리 입장에서 환영할 일입니다만은 예. 준표 형하고 세훈이 형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자주 싸우시고 성태형 취업왕 아니겠습니까? 마약왕은 요즘 영화가 안 좋아요. 취업왕은 재밌습니다. 계속 나옵니다. KT 승리하라. 예. 야구는 꼴찌, 취업은 1등.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충무로 뮤지컬 영화제 전에 충무로 영화제라고 있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가 내부에서는 비판이 많아요. 너무 상업화됐고 아시아 영화의 창이라 하지만 너무 주류 위주다 해서 내부 반발도 많습니다만 부산국제영화제 굉장히 강점은 뭔가 하면 우리가 흔히 여기도 있습니다만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마라는 프랑스에서 나온 가장 기본적 보편적인 문화의 원칙이 있어요. 내가 지원을 해준다. 대신에 네가 알아서 해라. 이겁니다. 근데 TK, PK가 웃기는 게 있어요. 진입장벽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동문 아니고 친구 아니고 하면 뭐 안마가 설명해도 사기꾼인 줄 알고 안 해줘요. 근데 동문쯤 되거나 학교 그거 나왔다고? 고향이? 이래 되잖아요. 그러면 한번 진입하면 살인 정도 안 저지르면 다 덮어줍니다. 예. 살인, 강도, 강간, 마약 방화가 5대 강력법인데 방화는 빼주고 네로 왕조부터 좋은 일도 네로는 좋은 거 아니구나 몇 개 있고 그래 이 정도 아니면 대구는 자기 동문이고 이러면 다 덮어줍니다. TK는. 그래서 부산도 그렇게 한 거예요. 영화를 또 하니까 아이고 뭐 우리가 뭐 합니까 뭐 영화인들이 해주세요 이래가지고
본의 아니게 그 원칙을 지키게 된 거예요. 부산시가. 그리고 안상영 시장이라고 중간에 술의 혐의로 자살했습니다. 시장이 자살했는데도 영화제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독자적으로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나마 이상한 TK, PK 정서가 그걸 가능하게 한 거예요. 이상하게. 그렇게 이제 돌아가는 건데, 그걸 보고 실제로 충무로가 본산입니다. 지금 강남으로 대부분 영화상 옮겼지만, 그러다 보니까 우파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러다 중구나 이쪽은 나경원, 오세훈, 뭐 중구청장부터가 한나라당이 잡을 때가 많았어요. 야, 우리가 잡았는데 못할 거 뭐냐 해서 충무로 영화제라는 걸 맞불로 만들었습니다. 한 200억 드리겠다고 했는데 200억 못 들었고 한 4, 50억 들었습니다. 근데 4, 50억이면 엄청납니다. 부천, 부산, 광주, 뭐 전주 이렇게 해서 다들 한 10억 정도로 출발했어요. 영화제가. 부산 지금 100억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스폰도 많이 들어왔지만 그 원칙을 잘 지켰기 때문에. 전주나 부천이나 이쪽은 어떻게 됐냐면, 좀 얘기하다 보면 시장에 와가 뭐 얘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프로그래머가 너무 좌파야. 프로그래머가 동성애 잘하는데 이랬어야 되겠습니까? 프로그래머한테 동성애면 뭐 어쩌라고. 조선 명탐정의 김조광수 선배는 조선 명탐정을 얼마나 성공시켰는데, 국내 최초로 대놓고 저 동성애 결혼식을 하신 분인데, 뭐 기독교 세력하고 이런 분들이 계란을 많이 던지긴 했습니다만, 대놓고 그 계란 맞으려고 했는데, 그 소동진 평론가가 동성애고 이랬단 말이에요. 전주에는 그렇게 날라가고. 부천은 장밋빛 인생에 그 예전에 정글 스토리 하셨던, 이름 까먹었네. 헷갈리네. 그분이 하셨는데 개막식에서 시장 이름 한자 틀렸어요. 권영진인데 권용진 뭐 이랬던 한 거야. 그래가 잘리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부천을 영화계에서 5년간 안 갔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도 10억, 20억짜리 영화제밖에 안 된 거예요. 근데 부산은 밀어줘서 200억 가까이, 100억이는 경주역 스포가 제일 크거든요. 200억이란 말이에요. 그게 반 이상 지금 올라왔어요. 그 정도로 커졌는데, 부산 영화제를 보고 좌파 영화제라고 한 거야. 그래서 우파 영화제 만들었어요. 제가 경북도 사람들하고 개막식 갔습니다. 영화에는 없습니다. 영화는 거의 없고 관료들만 있어. 거기다 가니까 이명박 대통령께서 영상 축하 인사를 하시더군요. 그 다음에 오세훈 시장님께서 축사를 하시더군요. 그 다음에 중구가 지역구인 나경원 의원이 하시더군요. 아니, 영화에는 어딨냐고. 없어. 저작거려 내몰고 뭐 와봤자 자리만 채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막작이 며칠 뒤에 개봉하는 작품입니다. 영화제라는 건 뭐냐면, 영화 마켓도 형성하지만 새로운 문화와 영화를 보여주는 것이거든. 근데 곧 개봉할 영화를 개막작으로 한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배급사하고 짝짝꿍 했다고 생각 안 하겠어요? 그 다음에 그게 새로운 겁니까? 대구 국제영화제 여는데, 예를 들어 저번 주에 국제영화제를 한다. 대구 국제영화제 개막작 아쿠아맨입니다. 뭐 하자는 거야 이게? CGV 다 나오는데. 그따위 하니까 망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온 게, 국제시장은 대놓고 한 건 아니지만 약간 우파 성향을 가진 영화들이 나올 때 많이 밀어준 거 사실 객관적 사실이고요. 그렇잖아요. 뭐 대통령이 관람했다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런 거 하고 계속 그렇게 했는데 안 되는 거야, 우파 쪽이. 기본이 일단 우파 쪽이 막말은 좀 잘할지 몰라도 워낙 컨텐츠가 든 게 없기 때문에 안 돼요. 또 우파가 웃기긴 또 어렵잖아요.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이 꼰대들이 안 되거든. 그래서 이제 그쪽이 지금 잘 안 된 거예요. 그런 상황이 있었고, 그게 이제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이 초기에 이명박 때 만들어진 거고, 그게 계속 개성 발전해서 블랙리스트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쪽은 이명박보다 똑똑하지는 않잖아. 각하는 꼼꼼하시고, 대충 서류는 박근혜 쪽은 서류는 허술한데 권위주의를 탑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명박 같으면 우리가 예술영화 할 때도 많이 느꼈는데, 엑셀로 서류를 만들면 좌로 돌리고 우로 돌리고 이렇게 해서 자꾸 보고 하라 그래. 아니 소트하면 똑같은데 이 바보 같은 새끼들 이 누적 숫자면 영화 제목으로 돌리라 뭐 이런 걸 계속 보내라는 거야. 왜? 무학대사가 얘기했잖아.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인다고. 돈 빼먹는 걸 자기가 잘해봤기 때문에 이 새끼들 어떻게 빼갈까를 계속 감시 감독하는 겁니다. 박근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김하인은 굉장히 좋은데 이걸 볼 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가져와서 몽둥이로 해결합니다. 얘들이 나쁜 애들하고 때려! 그래서 마지막 블랙리스트, 제가 김기춘 블랙리스트에 오른 거죠. 조윤선도 구속됐듯이. 이게 예술영화관 지원 배제에 해당한 겁니다. 본인이 블랙리스트 올랐을 때 바로 알았습니까? 잘 몰랐죠. 나중에 그러니까 이게 또 블랙리스트 불감증이 있습니다. 늘 평생을 이제 어떤 지원을 받지 못하고 탄압을 당하다 보니까 익숙한 거예요.
뭐 세상이 나한테 해줄 이유가 없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많은 감독님들이 그렇다고. 이번에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사과 겸 간담회를 또 했어요. 비공식적으로. 근데 오니까 다른 감독님들 뭐 다이빙벨 하신 분이나 뭐 다른 감독 말치산 다룬 형님도 있고 뭐 감독도 있어. 이분들은 덤덤해. 한평생 그냥 한평생 혜택을 못 받거든. 그래서 이분들 블랙리스트 불감증이다. 내가 그런 얘기했는데 저도 잘 몰랐죠. 실제로 제가 최근에 한두 달 전에 영화진흥위원회 전화 와서 심사위원회 해달라고 하길래 혹시 그 전화 잘못하신 거 아닙니까? 내한테 전화할 리가 없는데. 그러니까 맞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생각이 나더라고. 참 정권 바뀌었죠? 예. 바로 갔습니다. 정권 바뀌어서 간 게 아니라 이게 정상화 됐다는 얘기죠. 내가 전문성이 있으니까 내가 그걸 20년 했는데 그 바보 아니면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었는데 사실은 리스트 잘 몰랐고 나중에 알게 됐고 그 다음에 그 청와대하고 이쪽에 내가 이제 제가 볼 때 보수 진보를 떠나서 실무 능력이 매우 떨어집니다. 내가 만들었으면 그렇게 안 만듭니다. 꼼꼼하게 만들어야죠. 문재인 지지 6,000명, 뭐 박원순 지지 2,000명, 뭐 3,000명, 세월호 시행령 폐지 500명 이래 가지고 같이 블랙리스트에 넣은 거야. 이게 범주가 맞습니까? 대통령 찍은 사람하고 시장 찍은 사람하고 세월호 시행령 폐기하라 하는 사람하고 이 같아요? 이 새끼들 선풍기 갖다 놓고 돌려도 이런 분류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블랙리스트 만든 거에 대해서는 내가 비판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청와대 행정관들의 무능에 대해서는 묵고할 수 없다. 이 병신 같은 새끼들 이거 이따위로 만드냐고. 꼼꼼히 분류를 해야지. 일을 하나도 안 하고 쳐자고 있어. 다 약 빨고 자고 있어. 대통령하고 똑같이 쳐자고 있어.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런 놈들은 5급 행정관 되면 안 됩니다. 이 새끼들. 최소 3급이겠죠. 그 가면은. 그건 뭐 대충 유리창 닦아도 1급인데 이 새끼들 그거.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 예. 지금 청와대는 안 그렇겠죠. 예. 김태훈 나쁜 놈이죠. 예. 남태훈은 좋은 분. 예. 6급 주사 이 새끼 김태훈 나쁜 놈입니다. 이 새끼 이상한 거 다 하는 거 들고 와가 쳐들고 와가 이제 와서 막 옛날에 봤다고 카드락하고 계속 뉴스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본의 아니게 이제 정치 얘기만 했는데 하여튼 그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잘 몰랐고 내고 싶었는데 솔직히 그때 정권에서 정권 탓은 아닌데 출판사가 받아주는 데가 없었습니다. 예, 받아주는 데가 없었고 일단 재미없다. 아니 예술영화 독립영화 시장이 1%인데 그걸 가지고 글을 써가 또 거기에서 책이 또 안 팔리는데 그럼 0. 몇 프로도 안 되는데 미친 짓이 아니고서 그 책을 누가 냅니까? 출판사에서 못 내죠. 근데 제가 이제 팟캐스트를 하고 있으니까 원래 다른 출판사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팟빵 쪽에서 뉴미디어하고 우리가 좀 결합해서 한번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막말로 나보다 스코어 좋은 김용민이도 있고 이동영이도 있고 작가인지 작자인지 그 새끼도 많은데 왜 내하고 합니까? 그러니까 글이 좋다는 거야. 진짜요? 그러니까 글 좋대. 나도 사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네요. 이렇게 해서 한참 걸렸어요. 8월 5쯤엔 조국 해방전에 나올라 했는데 뭐 이렇게저것 손보고 이러다가 근데 지금 또 왜 제가 2세 3세를 가야 하냐면 일단 2세번에서 오타 수정해야 되고요. 3세번에서 또 필요 없으면 또 좀 바꿔야 되고 그래서 책은 원래 마지막 팔릴 때 완성된다고 하더라고. 영화도 그렇지 않습니까? 프로젝션 예술이라고 해서 감독이 만들어 여기도 적혀 있습니다만 내 책상 서랍 속의 영화는 필요 없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호불호가 있죠. 좋아요 싫어요 다 했지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 영화가 완성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모든 영화의 완성은 관객이 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만들긴 감독이 만들겠지만 대표로. 그래서 이 책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마지막에나마 완벽한 책이 되지 않을까. 1세에서 이 정도면 뭐 1세에서 오타 한 5개 정도. 예. 그 다음에 뭐 내용에 대한 불만도 있으시더라고. 어떤 뭐 근데 평점은 대체적으로 좋긴 한데 블로그나 이런 걸 좀 많이 써줘야 되는데 사람들 아직 그게 없더라고. 예. 그거하고 오늘 뭐 과제를 몇 개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예. 그러면 뭐 우리끼리 앉아가지고 이렇게 노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 해가지고 뭐 일이라도 해야 됩니다. 예. 그죠? 예. 그리고 이거 스마트폰을 이렇게 돌도끼로 쓰는 분들이 있어요. 카카크크 아니 언제 왜 커피 한 잔 이따위 카톡 보내려면 버리세요. 그렇게 쓰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스마트한 폰입니다 이게. 국장님 저한테 대답 항상 뭐 끝나시던데. 그건 이제 그 피로감을 줄이기 위한 별로 생산적인 활동이 아닌 경우에 길게 답할 이유가 없잖아요. 한자로 끝납니다. 예. 그리고 쓸데없이 전화하는 사람 싫어합니다. 워키토키로 해도 됩니다. 왜 말 길게 합니까? 그냥 이걸로 누르면 되고 실제로 이게 뭐 우리가 카카오페이도 쓰고
토스 같은 것도 쓰지 않습니까? 전화번호만 알면 돈을 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들 문상 가야 되는데 아이고 자네 슬프겠네 계좌번호를 알려주시게나 니 바빠 죽겠네 뭐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어렵잖아요. 그럼 토스 같은 프로그램 쓰면 그냥 전화번호 알면 그냥 날라갑니다. 못 가서 미안하네 바빠서 잘 치르시게 이러면 끝납니다. 뭐 가상화폐는 요즘 뭐 욕도 많지만 그거는 사기하고 투기하고 이런 거 원래 초기에 다 결합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술이 안정화되는데 블록체인 기술 같은 것도 굉장히 좋죠. 보안 기술 같은 것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앞으로 분명히 이제 그게 이제 규제나 이거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영화도 지금 여러분 달라집니다. 한국은 지금 여기에도 있습니다만 8대2 시장이거든요. 개봉관이 80%, 2차 시장 20%입니다. 그래서 첫 주말 스코어에 목숨을 걸고 승부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잘 만들어 놓고도 개봉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소위 말해서 낙태라면 낙태. 왜? 마케팅 비용이 한 40% 가까이 든단 말이죠. 50억 영화면 제작비 30억, 20억이 마케팅인데 20억 쓰느니 30억 소원실 보고 끝내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예전에 남자 태어나다 이 영화는 하루 개봉하고 아웃됐습니다. 차태현 씨가. 태어나자마자 죽었죠. 네, 그 영화가 있었는데 그 개봉작이라는 타이틀은 달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한 건데 외국은 2대8 시장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그래서 넷플릭스나 이런 게 잘 되는 이유가 있어요. 넷플릭스는 대자본이고 뭐 많이 잡아먹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페어합니다. 누구든 공평하게 혼자 다운받거나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극장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영화의 질이 좋으면 마케팅과 좀 무관하게 마케팅도 작용하겠지만 스코어가 잘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2300개 중에 1000개간 개봉하는 거하고 5개간 개봉하는 게 게임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5개 개봉하는데 자기 부모도 모르는 게 개봉하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화가 재미없으니까 안 되지. 지가 5개간 개봉해놓고 해보라 그러십시오. 그 교보에 갔는데 책 전국 교보 5개간에 한 권 딱 있는데 이게 발린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스마트폰도 그렇잖아요. 대리점에 가면 애플하고 삼성, LG만 있잖아요. 없잖아요. 샤오미나 뭐 펜텍 있습니까? 펜텍이 폰이 나쁩니까? 더 좋은 것도 있어요. 펜텍 왜 망했냐고. 안 보여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도 당신은 영화를 선택하고 있다고 하지만 선택당하고 있다. 공급이 수요를 조작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대자본이 10개관에 3개, 4개 영화만 선택해놓고 갔는데 팝콘 먹고 가가지고 와 우리나라는 좋아 선택할 것도 많고 영화도 행복하잖아 이렇게 뒤지면 정말 바바리안으로 뒤지는 겁니다. 미국 놈들이나 정권이나 이런 사람들이 요구하는 정말 그 패스트푸드 먹고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그냥 투표 몇 번 하다 죽는 삶입니다. 여기에도 또 그 얘기가 있습니다. 있고 또 특히 TK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는 게 전국 16개 시도 소득순위 20년째 꼴찌인가 그걸 처하고 있는데 그래 놓고 앉아가지고 나는 수성구 삽니다. 이지랄병 하고 수성구가 비싸본데 얼마 비싸겠어요. 강남에서 비웃겠죠. 뉴욕에서는 더 비웃습니다. 좀 원신 같은 새끼들 이러고 있습니다. 그거 모여놓고 럭셔리하다고 달성구 사는 사람 옆에 보고 나 수성구라고 지랄들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학교 어디 나오냐고. 학교를 서울대도 세계 500위 안에 못 들어요. 필리핀 마닐라 대학이나 방글라데시 뭐 얘보다 순위 낮아요. 그래 앉아가지고 뭐 학교가 어떠니 지랄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 몇 평이냐고. 그러다가 차 뭐 샀냐고. 자켓 몇 백만 원짜리냐고. 이 지랄들을 하다가 그 다음에 너 애는 공부 잘하나? 어디 장가 보냈노? 이러다 뒤집니다. 여기 우리의 삶이에요. 그렇게 사는 게 행복합니까?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막말로 뭐 진보가 돈이 없어야 된다 말이 아니죠. 진보가 돈이 있어 더 진보적인 세상을 가지고 따라가야죠. 저렇게 열심히 사니까 돈을 버는구나. 따라가야죠. 그리고 돈도 많이 쓰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많이 버는 게 중요하지만 뭐 최저임금 이런 건 당연히 해야 되지만 저는 이제 그런 쪽으로 우리가 사고 전환을 좀 할 필요가 있잖아요. 주거도 이제는 뭐 집도 소유 개념보다 주거 개념으로 가잖아요. 월세도 많고 지금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 뭐 매덕 주고 사느니 한 달에 100만 원 주고 한 30년 쓰고 반이면 그걸 남아서 또 해외여행 갈 수도 있고 뭐 그건 삶의 철학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 내가 이제 갖고 있어야 안심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점점 저는 바뀌어지지 않겠는가. 그리고 과연 뭐 저도 큰 소리 칠 입장은 아닙니다만 어떻게 사는 게 좋은 건가라는 것은 좀 특히 진보들이 정권 한번 바꾸고 나고 우리 정권 잡았다고. 정권 잡으면 뭐합니까? 기득권 저항 안 합니까? 엄청나게 저항하고 있잖아요. 삼바 어떻게 됐습니까? 삼바 왜 삼바입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지. 삼바라고 이러면 헛소리가 무슨 삼바 춤처럼 해가 위장해가지고 타이틀도 그따위로 해놓고 모르게 합니다.
그리고 딴 사람 뭐 진보 쪽에 뭐 한 거 이름 다 냅니다. 사돈의 발전까지 이름 다 내고. 언론도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기득권 세력이 버티니까 이재용도 풀어주고 또 계속 이렇게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여기 문화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경제나 기재부나 이런 쪽에서 경제정책 펴는 거 보십시오. 최저임금 만드니까 뭐 상여금 포함해가 물타기 해가지고 또 최저임금 인상 효과 없어. 뭐 하려고 하니까 52시간 하니까 우리는 열심히 일할 수 심지어 우리는 열심히 일할 수 있는데 정부에서 나의 일 권리를 박탈한다. 나는 주 80시간 일해서 돈을 벌고 싶은데 52시간밖에 못하게 한다. 이 더러운 정권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럼 왜곡된 거죠 사람들이. 그리고 기업은 그렇게 합니다. 아니 유도리가 있어야지. 탄력적으로 근무 좀 합시다. 52시간 뭐 여름에는 한 40시간 쳐놀고 겨울에 추울 때는 한 70시간 합시다. 이런 거 합니다. 그 탄력 근로제 아닙니까?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그 무슨 부리면 되지. 왜 근로기준법이 필요하며 노동자들이 죽기 살기로 지금 8시간 노동제를 정치하기 위해서 그 목숨을 걸고 미국에서 죽고 왜 노동절이 만들어지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여기 뭐 종합적인 얘기를 다 같이 해버리는데 여기도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화적으로 우리가 조금만 이렇게 생각을 달리해서 한번 보면 어떨까. 그런 얘기. 뭐 질문 안 하니까 계속 내가 뭐 원래 일부는 이렇게 계속 특강을 해야 됩니까? 책을 보라고 여기 다 있다고. 그 당시 이제 정권 시절에 우리 국장님 작품 촬영하는 거나 이런 거를 많이 못 보긴 했는데 왜 그랬나 생각을 해보니까 블랙리스트의 이런 효과도 조금 좀 안 좋은 효과죠. 그건 연기를 못하기 때문이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새끼들 반드시 보복하겠습니다. 보라고 쳐보라고 영화를. 그래서 지금은 의외로 또 작품 활동도 또 되게 많이 하시고 해서 좀 다행이고 원래 팟캐스트 지금은 제가 순위를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유료화되기 전에는 전국에서 그래도 10손가락 안에 드시는 유명한 또 팟캐스트도 진행을 하셨는데 요새는 순위가 요새도 뭐 그냥 50위 할 때도 있고 뭐 한 10위 할 때도 있고 뭐 수다맨들은 그래도 뭐 한 5위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유료잖아요. 유료인데 그런 건 대단한 스코어죠. 비밀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 무료로 할 때는 몇백만씩 됐고 근데 뭐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뭐 유튜브도 요즘 많이 하시잖아요. 유튜브나 유튜브 콩카콜라에 대응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4만 명이던데요. 그렇죠. 준표 형이 잘하고 있어요. 그 홍준표 우리 전 대표께서 굉장히 착각을 하고 있더라고. 자신의 정계 복귀를 더불어민주당이나 바미당이나 정의당이 싫어한다고 얘기해요. 환영합니다. 전혀 싫어하지 않습니다. 1등 공신인데요. 이분이 나가 말만 해주면 저쪽 표가 확 떨어지는데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자유한국당이 반대합니다. 그걸 모르고 있더라고. 자유한국당에는 계속 안 들어와야 되는데 계속 사고 치는데 김병준부터 지금 벌벌 떨고 있어요. 그래 우리 홍희 장군께서 나오시니까 막 4만 명 자유한국당보다 스코어 올랐어. 바로 이겼어요. 준평이 저렇게 준동해 주신다면 좋은 일이죠. 오세훈도 하고. 이 보수는 분열로 망해야 됩니다. 진보도 우리 부패로 한번 망해봅시다. 다양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좀 다다익선 아니겠습니까? 보수는 다양할수록 좋습니다. 다양한 색깔로. 그래서 혼자 다 당 만들고 김병준 당 만들고 혼자 다 그래가 한 10개쯤 갈라져갖고 우리가 아무리 사고를 쳐도 절대 정권이 뺏길 수 없는 그런 구조 다당제 저는 참 원합니다. 뭐 정의당은 따로 열심히 잘 돼야 되고 정의당은 이제 국회의원 한 30에서 50명 돼줘야 되죠.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오른쪽으로 갈 때 좀 때리고 좀 잡아오고 이렇게 가만 놔두면 민주당 자꾸 오른쪽 가거든요. 그 사실 지지율 떨어진 것도 그런 영향력이 꽤나 있죠. 단지 기득권 세력의 저항 때문에 떨어진 건 아니거든요. 20대들도 그렇고 열패감이 있단 말이지. 섭섭하고 여자한테만 잘해준 것 같고 특히 20대 남자들 우리 뭐 일해야 되고 가가 쳐 죽어야 되고 군대도 가야 되고 그래도 맨날 오면은 뭐 사건 사고 나면 남자들 잘못했다 하고 우울하고 선배들 와가 또 때리고 그러니까 20대 남자들 지지율 떨어지는 거죠. 외롭고 20대 여자들은 좋죠. 대통령도 잘생겼고 여성 정책도 잘하는 것 같고 뭐 좀 혜택 준 것 같고 진선미도 열심히 하고 뭐 그래가지고 배우님한테 영화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너무 철학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어렵다. 글쎄요, 그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본의 아니게 전 사실 원래 이걸 영화를 잘 보는 편도 아니고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책도 잘 안 보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렇게 하게 됐는데 영화는 모르고 따라왔다가 친구 따라 걸음지고 뭐 헐리우드 키드의 생애처럼 따라온 놈이 또 잘 되잖아요. 보통 그러잖아요.
여성들도 따라온 사람 미스 코리아 되잖아요. 그 자기가 나가려는 사람들은 다 예선 탈락이고 탤런트 된 사람도 다 그렇고. 저도 이제 그런 측면이 좀 있었고 어느 날 보니까 영화라는 예술이 좀 뭐 인간의 삶을 다양하게 포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거기서 약간 매료되면서 이게 또 종합 예술 아니겠습니까? 뭐 문학, 뭐 무역, 뭐 미술, 음악 다 들어가니까 제7의 예술이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 역사는 이게 123년밖에 안 됐거든요. 이 책에도 나오지만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런 매력을 좀 느꼈고 아 이걸 가지고 뭔가 코디네이팅하고 이런 게 재밌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열패감 좀 있었죠. 뭐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나 막 열심히 하고 막 알리고 뭐 절에 가서도 영화 틀고 교회 가서도 하고 삼사관학교 가갖고도 2,000명 생도모하고 독립영화 보여주고 했어요. 백화점 가서도 하고 제가 뚫을 수는 다 뚫었어요. 초, 중, 고, 대, 군 뭐 다. 왜 이 가치를 몰라주냐. 너무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독립영화 활동가로 굉장히 오래 살았죠. 근데 이제 시장의 한계는 있긴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게 경제학적으로 시장 실패적인 요인이 있다고 하거든. 기본적으로 안 될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요. 왜? 대중의 눈높이에 안 맞추고 독립적으로 메시지를 던지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당신이 적게 벌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이 영화관에는 이 영화를 틀면 돈을 지원해 줄게요. 이런 게 영화관 제도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걸 막 하다가 정권의 탄압, 보이지 않는 탄압, 그 다음에 뭐 자본에 보이지 않는 탄압, 주변의 외면, 뭐 여러 가지. 저는 원래 사실은 꽤나 어릴 때부터 코드가 대중적인 코드예요. 사람들 모이면 MC도 많이 받고 이제 그런 코드인데 의협심으로 이제 했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은 조금 지치더라고요. 이게 막 성과도 안 쌓이고 막 이렇게 주변 방해도 있고 그다음에 또 뭐 우리 극장에서도 해고도 했지만 그럼 동료들도 이렇게 또 뭐 하니까 또 후배들이 또 반대하고 뭐 이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좀 솔직히 자괴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 내가 열심히 했지만 또 한 개인이 다 할 수 없는 것도 세상에 존재하니까 그때부터 좀 마음을 내려놓고 그럼 내가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뭘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 능력과 무관하게 편하게 하자. 그 영화하고 계속 인연을 가져가고 싶은데 편한 게 뭘까? 그렇게 하다가 한 게 이제 그러면 내가 스크린에 나오자. 그런 쪽으로 방향을 바꿨죠. 그래서 내가 이 정도 봐왔으면 내가 나와줘야 되지 않겠나 이제는. 이런 헛된 욕망으로 출발을 또 했는데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예. 같이 출연하신 뭐 네. 단편 영화에 곽도원 씨 이런 분들은 대배우가 되셨는데 이제 내려올 때도 됐는데 계속 그 대배우가 있더라고. 네 참. 이렇게 또 곽도원 잘하고 있습니다. 예. 영화 배우가 본인 생각과는 달리 되셨고 또 지금도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고 근데 그거는 이제 자기 최면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축구할 때 그 자신의 어떤 돌파력과 무관하게 볼 트래핑을 좀 멀리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차놓고 막 쫓아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 뭐 차두리처럼 잘 뛰면 모르겠지만 안 되는데 가랭이 찢어지는데 쫓아가는 놈도 있다고. 근데 이걸 계속 쫓아가다 보면 언젠가 공을 잡게 되더라고. 그래서 저는 제가 자기 최면을 걸었어요. 아무도 안 불러줄 것이다. 아무도 안 불러주면 내가 부르자. 그리고 계속 우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 본명이 남배우인 줄 아는 사람도 많습니다. 손혜원 의원은 원래 제 이름이 남배우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조덕재치 사건에 뭐 터졌을 때 남배우 성추행 이러면 전부 다 나한테 내려고. 또 하셨군요. 예, 이번에 또 성추행, 예, 미투 또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남배우면 전부 다 나를 검색해. 그래서 그걸 내가 많이 써먹은 거죠. 그래서 잘 됐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한 1, 2년 지나니까 다 그렇게 부르더라고. 내 작품 본 적은 없어, 그 사람이. 근데 남배우라 불러. 그래서 이제 자기 체면이 이제 완성된 거죠. 완성되고 제 스스로도 그러면 이런 닉네임을 받았으면 그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드니까 원래는 노력 안 했는데 조금 하게 된다. 예, 이제 좀 그런 면에서는 책임감도 생기고 뭐 또 그게 또 어떻습니까? 뭐 계속 잘 되는 배우가 많지는 않잖아요. 잘 안 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지금은 난 또 나쁘지 않은 게 중년 남성이 많이 소구되잖아요. 영화에서 보면 가장 핫하잖아요, 지금. 그리고 또 그 연령대가 또 지금 또 밑으로 많이 돌아가셨잖아요, 몇 분. 빈자리 자꾸 생기고 이래갖고 고용 창출도 되고 해서 뭐 돌아가신 분들은 미안합니다. 뭐 오달수지 좋아합니다, 제가. 예, 좋아하는데. 그래서 뭐 그런 면에서는 나쁘지 않다. 20대 여성들은 되게 예쁘고 해도 굉장히 치열하고 캐릭터를 잘 사용할 데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한국 영화에도 문제점 중에 한 가지만 여배우들이 안 나오잖아요.
수요가 없어. 손혜진 정도인데 손혜진도 뭐 지금 만나러 갔다가 이제는 금방 오지는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없어. 그 사실 2030의 아주 미모의 여성들이 안타깝죠. 굉장히 잘하실 수 있고 미모도 탁월한데 캐릭터가 이제 별로 없는 거야. 사용이 잘 안 되는 거지. 그런 거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은 굉장히 좀 뭐 객관적 지형은 좋다. 나만 잘하면 된다. 내가 못하면 할 수 없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화는 하여튼 어쨌든 저한테 뭐 늘 곁에 있는, 몰랐는데 어릴 때 제가 엄마가 할리우드 키드였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따라서 5살, 6살 때 많이 봤던 영화들 기억이 좀 많이 나더라고요. 지금 사실 그 멀티플렉스는 잘 가지도 않아요. 가면은 뭐 절차도 복잡하고 그 뭐 잡다하게 뭐 많고 여기도 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썩 저한테는 맞지는 않더라고요. 필름 영화도 지금 없잖아요. 100% 디지털이거든요. 필름 영화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뭐 질감은 똑같이 아무도 눈치 못 차리고 봅니다만 그렇게 되고, 극장도 이제 앞으로 아까 뭐 2:8, 8:2도 얘기했지만 점점 바뀔 거예요. 이제 필름이 35mm, 대각선 35mm, 그러니까 옛날에 코닥 뭐 이런 저 사진 찍잖아요. 스틸 사진 한 장. 그게 24장, 32장 뭐 이렇게 있잖아요. 영화가 이 24장을 1초에 돌려서 착시 현상과 뇌 잔상 효과를 통해서 가짜지만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를 인지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2시간짜리면 롤이 이만큼 돼요. 복사비가 200만 원이라고. 그래서 그 1000개간 개봉한 복사비가 20억이었다. 근데 지금은 하드에 담잖아요. 디지털로. DCP라 해서 디지털 시네마 패키지. 그래서 요거로 한 100기가 정도 되면 영화 한 편이 돼요. 통상적으로 100기가 하드를 갖고 와서 튼단 말이죠. 그리고 그게 이제 비용이 훨씬 줄었죠. 그리고 이제 더 이제 발달하게 되면 향후에는 스트리밍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대로 쏜단 말이지. 그러면 뭐 헐리우드에서 전 세계 10만 개관 동시 개봉 가능하죠. 그게 카운팅도 바로 되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보안 기술만 있으면 쏠 때 유출만 안 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되고, 그러면 그걸 표준화 시키기 위해서 이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전산이나 이런 것들도 비트코인으로 받고 이렇게 해서 세계 화폐가 되는, 요담은 이제 소설입니다. 예, 요거는 많은 비난도 있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면 편할 것이다는 얘기예요. 뭐 내가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난 그걸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어제 팔았습니다. 또 어디로 가야 되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다 꼬랐습니다. 네. 네, 영화 배우가 되신 것부터 비트코인 다 파는 것까지 얘기가 들었는데 또 다른 파니까 또 오르더라고. 아,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들? 아니 저는 질문이 별로 없기 때문에 너무 많이 잘 아셔가지고 항상 술자리에서 들을 수 있는 얘기 중에 반꼭지라고 들으시는 분. 그렇죠. 예. 거짓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크로스 체크를 해보십시오. 폰으로. 돌도끼로 쓰지 마시고 이거. 크로스, 저 사람 얘기 뻥인 것 같다. 되게 재밌게 읽었던 파트가 그 막장 설명하는 파트를 되게 재밌게 읽었거든요. 예, 예. 막장은 어떻게 신드롬이 되었나. 그 예. 설명하는 부분 너무 재밌었거든요. 예. 뭐 내 여자의 남자가 뭐가 되고 뭐 결국 그게 나의 여자가 되고 뭐 이런 네. 너무 웃겼는데 거기서 종교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아, 그래요? 예. 아니 뭐 뭐지? 본인이 아브라함이 안 뭐를 쓰셨나? 낳고 뭐 비를 하시는 것 같은데. 찾아보고 계십니다 지금. 85페이지입니다. 정말 저는 꼭 잡으면서 웃으면서 읽었거든요. 전반적으로 무거운 내용이 되게 너무 재밌게 읽었는데 종교 얘기를 했나? 그런 이야기 같은 것도 책도 잘 안 읽으시고 그러니까만 어떻게 그런 것들이 쌓여 있는 건지 지식이 그런 것도 좀 궁금하고요. 플러스에서 다시 그런 걸 좀 쓰실 계획은 없으신지. 술 먹고 쓰신 아니 좀 제가 읽으면서 그 생각했어요. 제 정신으로 쓴 것 같진 않은 느낌이 좀 들었어요. 종교 얘기도 했나? 예, 종교는 잘 모르겠네요. 누가 누굴 낳았고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결국 뭐 할아버지가 아들이고 뭐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아, 종교 얘기라기보다는 이게 이제 핵심은 개연성이 부족한 시나리오나 설정이 너무 많더라. 흔히 나오는 게 막장 드라마 이런 거 있잖아요. 기억상실, 이혼, 고부갈등, 삼각관계를 기본. 그 다음에 옆집 아저씨는 예전에 집 나간 아버지고 손자는 알고 보니 아들이고 아들은 남의 애인데 며느리는 예전에 애인이고 외손자는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고 아버지는 형이었고 누나는 엄마였으며 우연히 알게 된 두 여인은 전 부인과 현 부인이고 전 부인과의 사이에 나이를 두고 서로 친하게 지내면서 친구가 사돈인 것은 기본이고 그 사돈은 재벌이기 십상이고 등장하는 가족은 세 가족이 전부인데 선과 악을 상징하는 두 가족이 있고 이를 매개하는 한 가족까지가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의 전부고 두 가족 중 한 가족은 최소 재벌이고
그 사이에서 애정의 쌍곡선은 마치 무지개 마냥 마구 날아다니고 이리 섞이고 저리 섞여 동창회의 겹사도 내 모든 인간관계 이 좁은 틀 속에서 다 나타난다. 뭐 얘기입니다. 내 여자의 남자친구의 여자친구의 남자친구의 여자친구의 남자친구가 알고 보니까 나였고 이런 나는 새로운 여자친구를 찾아 다시 또 나간다. 뭐 이렇게 이래서 막장이다. 뭐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뭐야 이게 세라를 낳은 것까지는 이해가 된다. 됐네요. 아브라함이 알고 보니 이삭도 낳고 야곱도 낳고 야곱의 자식 유다는 이삭의 아이라 야곱과 유다는 형제고 베레스는 다말의 아이나 세라는 베레스와 똑같이 생긴 남의 아들이고 이 둘은 형제라 서로 믿지만 서로에 대한 운명적인 끌림을 이기지 못하고 작품이 이렇게 전개된다. 뭐 이렇게 해놨네. 아 이게 종교 얘기구나. 아 이거 내가 이거까지는 잘 모르죠 내가. 뭐 있잖아요. 그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까지는 다 나오잖아. 성경이 영화 대사에도 많이 나와. 근데 그 다음에 누굴 낳았을까 제가 좀 살펴봤죠. 아 이 새끼 낳았구나. 이 새끼 이러나. 그래가지고 그 족보를 다시 한번 본 거 그건 한번 서치 돌독기 아니라니까. 이 서칭하면 다 나온다니까. 그 정도는 서칭했고 그 앞에 얘기는 제가 영화에서 실제로 그런 영화도 있어요. 내 여자친구의 남자친구의 여자친구 한번 그 영화도 있어요. 그래서 6명이 엘리베이터를 같이 탔는데 DVD가 하나 떨어집니다. 근데 DVD가 내 여자친구에 준 거예요. 이 여자친구가 다시 사귀는 남자친구한테 줬고 이쪽을 줬고 해가지고 마지막 놈이 떨어뜨린 거예요. 그럼 그 다 6명이 다 알지. 아 이 DVD는 그 맨 처음에 출발 좀 알지. 난가 이렇게 그 영화 실제로 있어요. 그 영화는 그렇게 저질도 아니고 그 영화는 좀 재밌어요. 한국 독립영화가 저예산 영화 중에 그런 영화가 있어 재밌는데 제가 이 얘기는 왜 했냐면 흔히 공중파 드라마나 아침 드라마 소위 말하면 지금 아침 드라마나 일일 드라마를 제일 좀 솔직히 좀 안 쳐주잖아요. 작품성. 왜? 막장이니까. 그게 또 어떻게 보면 그럴 이유도 있어요. 아침 드라마를 그렇게 만들면서 주부들을 정치적으로 계속 어떻게 본인이든 본인이 아니든 계속 각성하지 못하게 만드는 측면도 있어요. 제가 보기엔. 원래 옛날에 뭐 흔히 하는 말로 소프 오페라 그래서 소프 오페라죠. 그러니까 드라마라는 게 방울 그러니까 설거지 하다가 보는 오페라다 뭐 이런 뜻이 있다고 해요. 아침 드라마가.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대충 봐도 된다. 자 저것들은 나중에 사귀겠네 이러다가 보면 또 사귀고 뭐 죽겠겠네 이러면 다 죽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물론 그거 만드는 사람도 바보가 아니겠죠. 대중의 눈높이에 철저히 맞춘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반면에 지금 미니 시리즈나 이런 것들 보면 자기 세계를 굉장히 추구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먹힐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데 시청률이 1, 2% 굉장히 낮은데도 굉장히 고퀄리티 드라마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향을 좀 비판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런 막장들이 자꾸 유행한다. 왜 신드롬이 되느냐. 정치적으로도 우리가 막장을 홍카콜라 왜 되겠어요? 막장이니까 이게 또 먹히는 거야. 시원하거든. 확실해요. 문제인가 문제입니다. 얘기하고 말이지. 와가지고 그냥 뭐 되지도 않은 말. 체코에 그 돈 안 주고 굳이 체코 지나가지고 갔겠어요. 그 좀 와이로 준 거 아닙니까? 이 얘기거든. 아님 말고 이거 홍카콜라 아닙니까? 그딴 식으로 하는 거거든. 그리고 뭐 이제 이 얘기도 이제 그런 얘기죠. 근데 이 관점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분도 있어요. 제가 관점 이 서울에서 똑같은 질문이 나왔어. 제 후배가 대구에 같이 있을 때 이걸 보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최연소 영화 시나리오 박사가 있어. 이 친구 얼마나 시나리오를 잘 알겠어. 그래서 가지고 뭐 비판을 해놨더라고. 근데 일단 잘 모르겠더라고 무슨 말인가. 그래서 제가 답을 못했는데 각도가 다르다 그래 할까? 조금 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은 견해가 다르다기보다 뭐 그리 마음에 안 들 수는 있겠죠. 그럴 경우도 있고. 근데 뭐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는 뭐 댓글이 내는데 보면 내용은 좋다. 근데 구성이나 형식이 마음에 안 든다는 사람도 들어있고, 그다음에 뭐 이런 거, 이런 거, 뭐 우리가 애냐, 기분 나쁘다. 내가 다 판단할 수 있는데 왜 네가 색을 칠해놨느냐, 뭐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고. 부장님은 본인 책은 만족을 하십니까? 진화대에 나가야 되겠죠. 이게 이제 조금씩 뭐 내용을 크게 고칠 건 없고, 어투나 이게 좀 이상하다 싶으면 또 오타하고 좀 고치면서 팔릴 때까지 팔아야죠. 그래야 완성이지 뭐. 뭐 지금 뭐 1세 만족하면 미친놈이죠. 그럼. 18세까지. 그 정도는 그렇죠. 18세 정도면 박근혜 대통령도 18대 대통령하고 엔딩 하셨으니까 뭐 18세 정도면 아니면 28세. 크레파스 정도, 예? 28세 정도. 아, 뭐 좋죠, 뭐. 예. 28세 정도면 뭐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56,000권 아니겠어요? 예. 그럼 뭐 대구 바닥에서 저작거리에서 뭐 어깨 좀 이렇게 다닐 수 있죠.
장정일만 나타나지 않는다면. 스크린 독과점과 관련돼서 예, 예. 질문이 있는데요. 예. 배급사가 극장 책임을 소유를 하지 못하게 하면은 그렇지. 가장 큰 예. 해결 방법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영화계에서 어떻게 뭐 입법 활동이나 아. 이런 활동 같은 거 이게 맞습니다. 예, 저 정확히 알고 계신데 고양이 목에 방울을 누가 달 것인가 그거든요. 이게 다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1948년으로 추정되는 파라마운트 법이라고 있습니다. 헐리우드에. 그래서 이제 제작, 배급, 상영을 수직 계열화된 거를 독과점을 없애버렸어요. 제작하는 놈 제작만 해. 극장은 극장만 해. 그래서 왜냐면 이제 우리가 자본주의가 대공황이 옛날에 일어났잖아요. 일어나고 이렇게 가다가도 진짜 폭동이 일어나고 죽겠고 나면 이 새끼들이 수정 자본주의를 고친단 말이에요. 조금씩. 예? 전략을. 그래서 자본주의가 왔잖아요. 사회주의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이념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제대로 이렇게 시행착오를 잘 정리를 못하다 보니까 뭐 국가사회주의 가거나 일당 가거나 뭐 이러다가 사실은 너무 빨리 나왔을 수도 있죠. 경제학적으로 생산력이 안 되는데 빨리 나누자고 하니까 뭐 나눌 게 있어야 나누지 이렇게 돼갖고 근데 북한도 그렇잖아요. 뭐 공평하게 분배되고 막 이렇게 좋잖아요 하고 누가 소위 말해서 이제 그런 이념을 좀 가진 분이 옛날에 제가 북한에서 내려온 시인이 있어요. 그 형님하고 대동강 식당에 만나가지고 뭐 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럼 뭐합니까? 약이 없는데 바로 맞은 거. 얘는 이제 북한은 평등하게 하잖아요 하면서 막 칭찬한 거야. 관념적으로. 그러니까 이 탈북한 사람이 그럼 뭐합니까? 가면 약이 없는데 바로 성질 내쁘더라고. 그리고 이 형님은 이제 미국에 내일 강연이 있다고 해요. 그날 이제 갔어요. 가가지고 내가 아니 형님 인민들이 이렇게 굶고 있는데 미제국주의에 갑니까? 미안하다 잠깐 내일까지만 미제국주의 하고 올게. 그때 가셨는데 그분이 뭐 탈북 뭐 대표도 하고 있는데 뭐 성향 괜찮은 분인데 그분도 비행기하고 시인이고 이러면 그 이웅평 대위 소령하고 같았어. 그때 내가 그 형님한테 형님도 비행기 몰고 왔으면 돈이 많이 됐을 건데 어디 비행기 알고 시집만 쳐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파이럿이 뭐하냐고 이렇게 장난치고 했는데 그렇게 이제 돼 있는데 이걸 우리는 안 했다는 거죠. 아시다시피 CJ가 투자하고 롯데가 투자하고 CJ가 제작하고 CJ 엔터테인먼트가 배급하고 CGV에서 들고 이게 됐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수익이 5대5로 나누거든요. 오고 배급료가 한 8% 10% 되면 나머지 한 40 몇 프로 가지고 투자사와 제작사가 6대4로 나눠요. 그러면 이걸 곱하기 다 하면 순수 제작사는 16% 20%까지 벌 수가 없는 구조예요. 철저하게.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노인과 바다라고 제가 자주 표현합니다. 노인이 다랑어를 참치를 굉장히 큰 거 바다를 막 해갖고 집에 왔잖아요. 집에 오니까 다랑어가 없잖아. 손에 피는 묻어 있고 뼈만 남아 있고 다 먹었잖아 상어가. 그 상어가 대기업이라는 거예요. 영아 노동자 2만 명이 있는데 노인처럼 이렇게 노동을 했는데 손에 피만 묻어 있고 뼈만 남아 있고 다 가져간 거야 대기업이. 그래서 7, 80% 가져가는 구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게 우선이고 근데 대기업의 압력이나 이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게 하겠죠. 민간기업인데 왜 규제합니까? 자본주의에 어긋납니다. 시장주의에 놔두세요. 난 또 부를 겁니다. 그죠? 그리고 또 일부 사람들이 영화고 재미없으면 안 보면 되지 뭐 시장 탓을 해. 그럼 지가 쳐보기 싫으면 안 보면 되지 라고 무식한 뭐 일베 비슷한 새끼들이 또 올릴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이게 1차적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있어요. 우리나라가 스크린 쿼터가 146일인데 1년에 하루 종일 영화를 틀어야 되는 게 146일이 규정이 있었는데 노무현 정부 때 삼성반도체하고 현대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압력이 있고 해서 이 대기업이 돈을 훨씬 많이 벌거든요. 영화는 몇 조 안 되는 시장, 티끌도 안 되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전 세계 시장의 헐리우드가 85% 이상 장악하고 있는데 한국의 이 고얀 놈의 새끼들 전 세계 시장 1%도 안 되는데 끝까지 저항을 해? 돈으로 주지. 5천억 1조를 준다 그랬어요. 영화계. 제발 스크린 쿼터 좀 줄여달라. 전 세계에서 한국에서만 우리가 가오가 안 쓴다.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부는 어떻게 했어? 삼성 반도체하고 현대자동차 받는 게 훨씬 남는 장사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스크린 쿼터를 73일로 반으로 딱 줄여버렸어요. 물론 그 이후에도 한국 영화 자생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잘 버텨요. 한국 전체 시장에서 95%에서 96%가 한국 영화와 헐리우드 상업영 두 개밖에 없어요. 다양성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일본, 중국, 영국, 프랑스 전부 다 바바리아냐 원신이야. 시장 점유율 1%야. 스크린은 없어. 다 짐승들이야. 그렇게 되는 건데 이러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이 제도를 가지고 최민희 전 의원도 발의를 했고 여러 차례 몇 가지 안이 있었어요. 독과점을 규제하는 걸로 예를 들면 CGV가 여기 있으면 10개관에 동일한 영화를 3개관 이상 틀지 못하게 하자. 이런 규제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원 형태로
자, 너 마음대로 틀되 10개가 아니면 1개가는 반드시 예술영화나 독립영화로 인정된 영화를 틀어라. 이렇게 쿼터를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제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독과점 규제를 철폐하고 독과점을 좀 없애고 두 번째로는 규제 내지는 지원 방안으로 해서 어떻게든 다양한 영화가 숨 쉴 수 있도록 하는 거. 예전에 이제 자주 얘기하지만 대기업도 이렇게 가면 죽거든요. 공룡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가 다 독식하면 나중에 풀이 없어서 지가 죽는다고. 대기업이 지금 왜 상생이 필요하냐면 이 사람들이 많이 살려놓고서 내수 분수 효과 많이 얘기하잖아요. 최저임금 올리고 해서 내수 경제가 살게 해야 자기들도 살 수 있어요. 다 빚 빨아먹고 사내유보금 천조씩 천조국 됐잖아. 천조 갖다 놓고 놀고 있으니까 고용 없는 선정하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계속 피는 빨리고 답은 없는 걸 벌 수는 없고 그러면 결국 이 사회 붕괴되겠죠. 그러면 누가 손해? 얘기도 자기 손해거든. 그러니까 그걸 옛날에 흔히 농담으로도 머슴도 잘 먹여가면서 부리잖아요. 막말로 머슴이라는 게 기분 나쁩니다만 어쨌든 간에 현대사회가 완전한 평등사회는 솔직히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 말씀하신 건 아주 맞습니다. 근데 이걸 누가 모르느냐? 대기업도 제일 잘 알고 있고 국회의원도 알아요. 근데 로비 안 하겠어요? 통과가 안 되는 거야. 영화계 쪽에서는 그래도 조금 더 푸시를 하거나 압력을 가하거나 그것도 이중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딱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아까 전체 시장에 대한 얘기 말씀드렸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만약에 뭐 좀 진보 성향의 국회의원이 많이 돼서 국회 다수를 점해가지고 야 통과시켜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일단 그렇게 국회의원이 많지 않다는 문제점도 있고 두 번째는 그렇게 되더라도 이 책 쓴 목적하고 똑같죠. 그 많은 다수의 국회의원들의 사고가 여기에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뭐 그냥 좀 하면 되지 뭐 굳이 그래 우리가 규제까지 하고 이래 해야 되겠어 라고 해갖고 저끼리 싸우다가 결론 안 날 수도 있어요. 내가 볼 때는 현재 수준은 이게 높아져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이쪽 내부에 여기에도 책에 나오는데 감독들이 자 스크린 쿼터 이거를 예를 들면 독립영화 쿼터를 만들어 달라 아니면 뭐 독과점을 금지해 달라 하고 막 잔다르크처럼 막 싸워요. 이슈 파이팅하고 막 시위하고 막 싸우다가 CJ에서 자네 그럼 영화 하나 만들어 보시게 이러면 바로 신데렐라로 바뀝니다. 나 CJ에 간택된 사람이야 막 이러면서 이 이중성 때문에 근데 어려워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용으로 다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동의해 준다면 자신의 인생에 단 한 번이라도 자 50원을 줄 테니 자유롭게 써보시오. 이걸 권한을 위탁받기 어렵겠죠. 그러니까 거기서 정신이 헷가닥 하는 거야. 근데 난 나쁘다고 말하지 않아요. 구조를 바꿔야 되지. 그 개인이 보십시오. 10년 20년 준비가 데뷔하는 감독한테 야 너 CJ가 나쁜데 CJ 돈 받아 영화 특집이야. 그거 죽으란 얘기입니다. 그럼 담배 끊고 죽으면 돼요. 자본주의에 뭐 나쁜 거 다 많은데. 그렇잖아.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야. 그게 우리 내부의 이중성이 좀 있어요. 그리고 영화 안에서도 예를 들면 소위 메이저 영화 하는 사람 또는 뭐 예를 들면 독립영화 하는 사람 이 사이에 갭도 조금은 있고요. 스크린 쿼터 때 제가 열받았습니다. 스크린 쿼터에 쿼터 축소 뭐 철폐 쌀과 영화 해갖고 투쟁했어요. 최민식 씨 요 대백에도 오고 해가지고 수익 개방 반대지. 그러니까 문화제국주의 뭐 그다음에 이거 다 철폐하자 이래가지고 쌀도 수입 안 하고 스크린 쿼터 유지해달라 이걸로 싸웠단 말이야. 그때 제가 분명히 그때 얘기했습니다. 당신 입장 뭐예요? 그래. 내 입장은 이거다. 내 입장은 강 건너 불구경입니다. 아니 이거 진보라고 했는데 스크린 쿼터를 줄인다는데 저항해서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왜 강 건너 불구경이냐. 강 건너 불구경은 뭡니까? 강 건너에 불이기 때문에 난 불을 타지 않아요. 그죠? 그 다음에 구경 실컷 할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요번에 미스터 선샤인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이병헌이 그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 김태리한테 그러니까 당신이 구하고자 하는 나라는 당신이 만들고자 하는 나라는 거기에는 백정은 살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뭐 종놈의 자식은 살 수 있습니까? 얘기합니다. 계급 문제를 얘기한 거든. 예를 들면 구국투쟁회가 일본하고 싸워가지고 다시 봉건제 만들어가지고 양반나라 만들어 놓고 나라 구하자. 그냥 구국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아나키스트도 있고 사회주의자도 있어요. 다 평등하게 살자. 무장투쟁하자. 뭐 방법이 많아요. 근데 어쨌든 일본하고 싸우기 때문에 같이 했죠. 나중에 다 갈라지고 심지어 남북까지 갈라졌지만 그때도 그랬어요. 지금 똑같이 됐습니다. 스크린 쿼터 축소할 때 독립영화인데 맨 앞에 가서 총알바지로 싸웠습니다. 죽기 살기로. 지하고는 이해관계도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막말로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독립영화가 뭐 스크린 쿼터가 뭐 좀 줄든 늘든 뭔 상관이 있습니까? 뭐 100개간 1000개간 개봉해 줍니까? 어차피 관계없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이고 근데 제일 열심히 싸워줬더니 끝나고 나니까 다시 양반상은 반상 구분을 해요. 반상 구분해. 그 메이저 영화는
좀 뭐 혜택도 받고 이렇게 도움도 받고 아이고 돈 버시느라 고생 많죠. 이 돈으로 더 벌어오십시오. 지원하고 이지랄병하고 동료가 너는 원래 싸움 좋아하잖아 하면서 안 해줬어요 아무것도. 그럼 정권 밖에도 지금 비판받는 부분이 도정환 장관이 국회의원 시절에 제가 제일 먼저 찾아가서 이 세 번째 블랙리스트 됐을 때 이 심사는 도저히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국정감사에서 한번 건드려 주십시오 하고 갔어요. 그거 다 들으셨어. 그러고 나중에 장관이 됐잖아요. 만났어. 그래갖고 아이고 상관왕 됐다는데 참 요새 뭐 어떻습니까? 그때 간담회에서 아유 저 다선이니까 저 사람 하라고 그러니까 상관왕이라고 국회의원 다선도 아니고 그럼 제가 하기요. 그러니까 자 근데 실컷 설명했어요. 그러면서 장관님 아시겠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죠.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는 말 아십니까? 예. 우리 극장조가 잘랐습니다. 블랙리스트를 지나고 났더니만 그냥 자본의 행포로 뒤집디다. 아무 잘못은 없는데요. 내 후배인데 그럽디다.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그 문광부 정책 담당관님 저희가 어떻게 도와드릴 일이 없는데 힘들고 막 이러더라고. 그냥 도와줘도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고 갔어요. 그리고 응진 위원장님도 여기 있지만 굉장히 미안해 하셨어요. 근데 이분도 야인이었단 말이야 그때. 그래서 제가 피차 야인인데 뭐 미안합니까? 같이 뭐 찬밥 신세 됐다가 지금 차관급으로 오신 거 아닙니까? 하니까 자기 이제 수장이니까 책임을 져야 되잖아. 자기가 한 건 아니지만. 예, 그래서 이 글도 이것도 흔쾌히 사실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이 어떤 개별 영화책에 이게 써주기가 어렵거든요. 예, 오석근 위원장이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뭐 개인적으로 고마운데 여기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 끝났어. 정권이 바뀌고 문체부하고 이쪽에 지금 블랙리스트 건으로 처벌받은 사람이 제로입니다. 제로. 어떤 놈은 승진했습니다. 그럼 관료들이 계속 저항하지 않을까요? 계속 내 스타일로 개기면 돼. 비정규직 5년 정권 개기면 돼.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새끼들이 계속 막말로 개기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영명됐죠? 그 다음에 영화진흥위원회로 와봅시다. 문광부 산하인데 영화로만 보면. 그러면 제가 아까 그 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진짜 웃겨요. 돈 버느라 너무 고생 많습니다. 아이고 이거 가지고 좀 더 벌어보십시오. 이렇게 지원해 줍니다. 진짜로. 원래 돈 못 버시잖아요. 내가 줘봤자 뭐 되겠어요?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이게 여기도 나왔지만 기울어진 지금 어떤 영화 예산 지원 제도에서 조금 균형을 잡으려면 예술영화나 독립영화나 아니면 다양한 영화나 여기에 대한 지원을 더 늘려야 될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그래서 영화진흥위원회 내부에서는 야 이게 진짜 좀 잘못됐다 해가지고 좀 반영을 했어요. 예산도 증액하고 뭐 이렇게 했어. 근데 결과는 동결 내지는 축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영화인들은 시위를 하는 거죠. 아니 이러려고 정권 바꿨냐고. 세월호 때 영화인들이 제일 열심히 했습니다. 세월호 가장 못지않게 광화문에 가장 오래 있었던 텐트였고요. 그 영화인들이 지일도 하는데 미친놈처럼 와가 다 했습니다. 세월호 관련 영화가 몇 편인 줄 아십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고퀄리티로 많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싸워준 사람들이 영화인이고 진짜 이 정권 입장에서는 정말 영화인들은 천군만마죠. 왜냐면 거의 뭐 한 90%가 정의당 성향입니다. 한 10% 정도가 아 자네는 많이 보수화됐군 더불어민주당이지? 뭐 이런 정도입니다. 저거 인간 쓰레기 아니야 이런 거는 자유한국당인데 그거는 뭐 100에 한 명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그냥 나더러 사람 아니다. 그런 거는 거의 없어. 사람이 없어. 그거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는 뭐 절대 다수가 정의당 성향입니다. 내가 나이가 들어서 내가 좀 보수화됐어. 더불어민주당 좌파 정도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우파까지 김진표까지 안 갑니다. 그까지 그 멀리 안 갑니다. 박주민 정도까지 별로 안 갑니다. 전해철까지 안 갑니다. 근데 거기 이제 하다 보니까 기재부에서 싹 잘라버린 거예요.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올리잖아요. 기획재정부에서 예산할 때 싹 잘라버린 거야. 왜 하던 대로 해? 이거 뭐 필요 뭐 있어? 근데 영화진흥위원회라는 것은 문광부 산하이기도 하고 아시다시피 문화관광부는 굉장히 힘이 없는 조직입니다. 전체 예산 400몇 조 중에 옛날에 1%였고요. 2% 아직 돌파 안 했을 겁니다. 그럼 5, 6조, 8조, 영진이는 1000억인가 뭐 예산도 얼마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 볼 때 3% 영화 발전 기금을 내거든요. 그래서 3%씩 모아서 올라갑니다. 근데 그 돈이 2억 명 정도 돌파해서 누적 인원이 올라가는데 이제 여기도 문제가 있죠. 그럼 여기서 1000만 정도 이상 봤을 거예요. 대구가 시장이 5%가 넘기 때문에. 그럼 이 올라간 돈이 대구 영화의 발전에 하나도 안 쓰여지고 있어요. 그냥 그 3% 그냥 가서 강남에서 다 쓰고 있어요. 자기들이. 왜? 안 우니까. 이거 바로 옆이지만 지하철 대구 2003년 2월 18일 대구 지하철 참사가 세월호보다 약합니까? 문 열면 바로 몇 미터 위에 바로 올라올 수 있는데 192명이 죽는 게 정상입니까? 그래도 우린 죽을 만해 하고 참고 이명박 꼭 찍어주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세월호 보십시오.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더 억울하죠. 바로 땅에 그냥 나올 수 있는 거. 그 다음 통곡에 있지 않습니까? 대여시립이 닫아가지고 끌고 있는데 못 나가게 해가지고 죽었지 않습니까? 세월호야 바다라서 진짜 헤엄쳐 나오기 힘들기라도 하겠지만. 근데 이거 서울에서 모릅니다. 그럼 관심 안 가집니다. 왜? 자기들은 괜찮다는데. 그때 뭐 했습니까? 조현영 시장 와갖고 바로 물 청소했습니다. 시장님 가신데 깨끗하게 청소했습니다. 사람 뭐 한 200명 정도, 뭐 200만 중에 200명 죽는 게 뭐 대수냐고 생각했겠죠. 그럼 왜 그래도 또 찍어주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제 바뀌어야 되는 건데, 기재부가 이제 그렇게 나온다는 거는 이제 굳건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내부도 이제 좀 바뀌어야 돼. 우리가 사고가 바뀌어야지. 아, 영화는 그냥 내가 국장 가서 자유롭게 선택하면 되는데, 뭘 그걸 아주 시끄럽게 또 뭐 떠드냐고. 이렇게 돼버리면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영화나 문화 분야에서는 자유한국당 정도의 보수화된 사람하고 진보라고 사람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비슷해. 그러니까 이걸 좀 바꿔보자는 거죠. 그리고 또 김구 선생도 얘기했잖아요. 예? 문화 강국이 되면 자기가 소원이 그거라고 했잖아요. 뭐 밥은 먹을 수 있을 정도만 되면, 근데 3만 불 시대인데 밥은 다 먹잖아요. 배가 불러서 문제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고 또 예전에 또 다른 말도 있어요. 모든 혁명과 변화의 시작, 문화로 시작해서 문화로 끝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중국이나 러시아에서도 많이 얘기했지만. 그래서 인식이 결국 바뀌어야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정권을 바꿨지만 굉장히 힘들어지는 이유가 우리 전체 문화, 인문적인 이런 것들이 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럽이 미국보다 잘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프랑스에서 물론 영화가 만들어졌지만 유럽은 미국을 굉장히 알로 보잖아요. 솔직히 막말로. 뭐 200년밖에 안 돼. 근본 없는 새끼들 이렇게 본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미국은 유럽을 돈 없는 새끼들이 자존심만 있어 이렇게 생각하겠죠. 우리는 어느 길을 갈 것인가 판단해야 되는 거죠. 예. 우리가 돈만 있고 이렇게 되면 어글리 코리아는 계속 살면 저 새끼들 전통도 없는 새끼들 그냥 돈질만 해. 이렇게 아마 동남아에 대접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지금 추세로 간다면. 여기도 그 얘기했습니다. 다양한 영화들 시골에 경북에 가면 다문화 가정 많거든요. 그럼 엄마 나라에서 만든 영화 좀 보여주면 안 됩니까? 그거 보여주고 할 때 그러면 그 여성 문제 덜 생기죠. 애 새끼 사고 아주 청소년 문제 안 생기고 부부싸움 안 생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 하겠습니까? 나가 일하죠. 이러면 생산성 높아지죠. 국가 경제에 돈을 벌게 되겠죠. 돈 버는 일입니다 이게. 그거 갖고 맨날 쓸데없는 교육 시킨다고 모아가지고 강당에 재미도 없는데 모아가 훈시하고 지랄하면서 돈 쓰고. 그러니까 여성가족부 돈도 있고요. 농림부 돈도 있고 많아요. 근데 여기도 우리 제도가 하나 있는데 작은 영화관이라고 전남 장성에서부터 해가지고 군단위 95% 이상이 극장이었기 때문에 극장을 만들어 주자라는 매칭 펀드로. 그래서 장성 이런 데서 전라도에서 했어요. 한 개가는 좀 예쁘게 지으면 멀티가 보통 한 10억 정도 들거든요. 굉장히 많은 돈을 국고하고 들여서 만들었어. 잘했어. 이제 이것도 정말 문제인 게 95%가 왜 없냐면 옛날에는 뭐 의성, 영양 이러면 극장이 하나씩 있었다고. 왜 없어졌냐면 경제적으로 2만에서 2만 5천 정도면 한 개 스크린이 맞다고 해요. 그럼 5천만이니까 2,300, 500이면 맞잖아요. 근데 포화가 돼 있어. 지금 좀 바뀌었지만 승자 독식 게임이기 때문에 7곡 같은데 30만이 살면 멀티플렉스 10개가 한 개만 있으면 돼. 근데 롯데도 있고 CJ도 있고 왜 있어? 한 명이 죽이면 다 먹거든 그 시장은. 그래서 가는 거야. 근데 이게 또 극장은 다른 용도로 쓰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없어지면 유찰되고 해서 15% 정도의 판매가 됩니다. 그 100억짜리 극장이 15억에 팔려요 나중에는. 이게 몇천억 나와 있었어요. 도시는 집중이 돼서 그렇고. 그럼 시골은 한 8만 정도 살면 4개가 멀티플렉스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채산성이 안 나온다고 해서 대기업이 안 만든 겁니다. 여기는 많이 만들고. 자, 그러니까 국가가 인프라 구축해줬죠. 극장 만들어줬잖아요. 그러면 대기업 입장, CJ나 롯데 입장에서는 돈 안 들잖아요. 돈 안 들었죠, 1번. 그 다음 2번. 그토록 제가 강조하고 정책적으로 얘기했어요. 여기는 엄마 영화 틀어주고 최소한 쿼터에서 5대5는 해야 된다. 독립영화나 예술영화는 50% 틀어줘야 된다. 인도의 엄마가 어떻고 이것도 보여주고 해야 된다. 결국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뭐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데 뭐 이따위 소리 하면서 결국은 이 대도시의 배급 상황이 그대로 전개돼 버린 거예요. 그럼 나라 돈으로 대기업 극장 대신 지어줘. 그 다음에 거기 1000만 영화 보면서 대기업이 배급료 또 가져가게 해줘. 아까 얘기했잖아요. 돈 버느라 고생 많으니까 돈 드릴게요. 이걸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 만들고 나서 우리도 슬픈 게 전국에 여러 개 만들었는데 어라? 이게 더 안 좋아졌네. 그러니까 뭐 시골에 신문이 없다. 가판대를 만들어줬어. 군에서 다 만들어줬어. 좋아, 이제 신문을 볼 수 있겠네. 조선일보면 줘. 지금 안 보는 게 낫겠죠. 그 오염시키는 거잖아 사람들을. 그런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면
그럼 골고루 볼 수 있게 천만 영화도 보고 이것도 보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정책 당국이 의지 갖고 컨텐츠가 없으면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거예요. 극장을 전국에 수십 개 작은 영화라고 비싸게 다 군 단위에 몇십 개 만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 그 영화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거 진짜 숙소서 개준 거 아닙니까? 그것도 제가 정책 담당자들이 마인드가 없는 거예요. 뭐가 뭔지 모르고 하는 거야. 대기업은 박수 치고 있는 거죠. 와,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세상은 존재하는구나 생각하는 겁니다. 그 며칠 전에 이제 대구시에 잠시 들어갔다 왔는데 영화 관련된 예산이 저희가 전혀 없는데 이건 저희도 조금 생각을 해야 될 게 저희가 수도권 지역에 서울과 몇 개를 빼고는 1,000만 정도가 되기 때문에 관객 수가 5손가락 안에 듭니다. 그렇죠. 하지만 영화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영화에 관련된 지원 우리는 열심히 영화 발전 기금을 영화를 보면서 제공을 하고 있지만 이 영상위원회라든지 이런 기관들이 없다 보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한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고 예술영화관과 오극장이라는 좋은 독립극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찾아주지 않기 때문에 아 얘들은 그냥 이렇게 자기 좋아하는 영화들만 보는구나. 그렇다면 시민 의식 수준이 바뀌어야 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다양한 영화 우리는 이런 영화도 보고 싶다라고 해주는 소리들은 나와야지 조금 더 다양한 영화들을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네. 그런 생각들이 들었고 예술영화관 같이 운영을 하면서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지원금은 받지만 실제 그걸로 예술영화관을 운영할 수 있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고 정말 좋은 영화들 1,000개 넘게 개봉을 기다리는 영화들이 있지만 실제 우리나라에서 걸리는 영화들은 뭐 CGV나 이런 데는 1년에 80개가 안 됩니다. 그런 현실을 조금 더 우리가 또 영화를 많이 보면서 세금을 많이 내고 영화 발전 기금을 많이 내는 우리들의 의식 수준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네, 그것도 필요하죠. 그리고 실제로 주장을 해야 되죠. 이 돈을 대구시도 문제입니다만 그 돈을 지역의 영화 인프라든 뭐 극장을 지을 수도 있겠죠. 영화 인프라든 영화 만드는데 뭐 여기도 있어요. 영화는 서울에서만 만드나요? 이렇게 적어놓은 게 있는데 그런 것에 지원을 해서 인재를 키워야 됩니다. 네, 뭐 이창동 감독도 있고 이거 많지만 지역에서 활동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거예요. 뭐 지역 실효가 있는 게 대구고등학교 나왔는데 대구가 그렇게 싫겠어요? 왜 남산 밑에 가 있겠어요? 아무도 안 해주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돈을 냈으니까 우리 돈 아니에요 3%가 그걸 적극적으로 강조할 필요가 있고 예전에는 문해진흥기금이라 해서 5%가 있었어요. 신성일 씨 이런 분들이 있을 때 60년대 200편씩 막 찍을 때 잘 나갔거든요. 제일 잘 나가 너무 잘 나가서 아이고 다른 기초예술은 많이 힘들지 우리가 좀 줄게 해가지고 영화 보면 문해진흥기금 5%를 거뒀어요. 5%를 기초예술에 줬어요 영화가. 그러다가 폐지되고 나중에는 영화가 어라 우리가 힘드네 3%만 거둡시다 이래가 거둔 거예요. 거둬서 갔는데 지역민은 철저 빨대야 빨대 돈은 올리고 이쪽은 하나도 안 쓴 거예요. 그럼 그 돈으로 랜드마크 되는 극장을 지어도 돼요. 단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제가 그 얘기를 옛날에 많이 했지만 국제보상공원에 중앙도서관인데 이쪽에 공간이 꽤 있어요. 거긴 좋거든요. 거기에 막말로 보수 진보가 다 좋아할 수 있을 거라고 추정되는데 500편 이상 주연했던 사람 전 세계적으로 별로 없어요. 경북권 출신의 신성일 있잖아. 그럼 신성일 영화관 만들어. 그래서 1년 뭐 10년 내도록 신성일 영화만 틀어도 돼요. 500편이 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필름 없는 것도 있어. 옛날에 유실됐지만. 그래도 신성일 씨 나온 영화만 맨날 튼다 칩시다. 이래도 신성일 관이나 해. 저 괜히 유니버시아드 때 돈 받아가 술의 혐의로 구속돼갖고 깜빵 사지 마시고 그거 잔돈 받아가 돌아가시고 그 여기다 딱 해가 신성일은 수백 년이 지나도 영화가 있는 한 기억될 거 아닙니까? 그분은 대단한 배우니까 사실. 그리고 중국 사람 외국 사람이 왔잖아요. 아 이거 뭐냐고. 아 대구가 나온 대표자 한국의 알랑드론 같은 양반인데 그 말은 대구 말 하는데 그 성우들 써가지고 이쁜 척 해갖고 했던 500편 했던 분인데 그래서 딱 보여줘. 그럼 아우 한국이 60년대 한국이 이렇게 살았구나. 그렇게 가면 그 외국인들이 쫄지 않을까요? 아유 자부심 있는 데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유럽이나 미국에서 온 놈이 동성로에 와가지고 노보텔 보고 와 건물이 대단하군요. 우리는 10,000개쯤 있어요. 뭐 이럴 거 아니야. 가웃습니까?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거는. 공고리 그렇게 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조그마한 예쁜 정말 정원도 있고 아트한 극장 뭐 200석짜리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많이 틀었다고 칩시다. 1년 내도록. 그럼 랜드마크 됩니다 분명히. 아 대구에 가면 신성이라는 양반인데 그 양반 영화 500편을 사시사철 튼다고 합디다. 그럼 세대 통합도 되잖아요. 엄마하고 자식하고 가갖고 엄마 60년대 대구 살 때 이 내용이다. 그러냐고.
얼마나 좋아요. 그잖아요. 국민통합도 그러면은 지역 개발이나 지역 경제과에 돈 안 써도 돼요. 갈등 비용 줄일 수 있어요. 이런 거 줄이면 이게 훨씬 남는 장사라는 거죠. 근데 이게 뭐 이게 든 게 없으니까 뭐 이거 뭐 공고리 놓고 뭐 다리 나왔습니다 이런 거만 의정 보고서 졸라게 쓰고 뭐 사는 거 아닙니까? 다리 곧 붕괴되는데 뭐 너무 많아 뭐 어차피 다리 공기 빠져가지고 다 무너지는데 뭐 어차피 뭐. 다분히 이제 시의원님을 좀 노리고 하는. 아니요, 그게 아니 시의원님 활동 아마 하시고 좀 뭐 자기 성질대로 하는 사람인데 내가 굳이 뭐 예. 하시면 되고 예. 열심히 뭐 민주당도 열심히 하셔야죠. 예. 예. 여기서는 소수잖아요. 훨씬 소수죠. 뭐 시의원님들 중에 더불어민주당 몇 분 계십니까? 30명 중에 5명. 아 절대적인 약세네. 엄청 작네요. 그러면은 한 뭐 몇 프로 됩니까? 몇 프로 안 되잖아. 6분의 1이니까 아닌 15%. 의원님은 어디로 숨으셨나? 안 보이네. 또 뭐 다른. 네 질문 뭐 지금 시간이 꽤 되지 않았나요? 네네네. 뭐 질문. 너무 오래 한 거 아닌가? 네네. 마지막 하나만 더 받고 또 우리 오신 제가 또 게스트로 보신 분들 간단하게 우리 아 그러시죠. 예. 축하 인사 한마디 예. 질문 하나만 더 해주시고. 예, 오신 분들 소개도 하시고. 여배우님도 좀 오시고 했는데 예, 뭐 근처에 있습니다. 예, 돌아보시지 말고 내가 여배우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지 마시고요. 그냥 집에 와서 거울 보고 하시면 되고 또 다른 질문 혹시 있으시면 또 뭐 나중에 시간 내시는 분들은 여기서 1차로 간단하게 여기 북성로 가서 국장님하고 맥주 한잔 하고요. 2차는 만복국수 갈 것 같습니다. 만복국수 좋아하시잖아요. 아니 좋아하시다니 그럼 굳이 갈 필요는 없는데 그거 뭐 질문 그 만복국수가 어디 한두 개란 말이지. 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네. 지금 인도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누구든 지금 영화를 만들고 있어서 발리우드라고 해서 지금 많이 활성화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구도 지금 지역에 영화 찍기 위해서 많이 이제 촬영 장소 같은 거 많이 개방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 인도 영화의 이제 실정하고 우리 한국 영화 실정을 비교를 해본다면은 과연 인도에서 어떤 장점을 끌어와야 우리 한국 영화가 이제 발전할 수 있는 독립 영화 같이 이렇게 소수 영화들이 좀 활발하게 이렇게 작품 활동할 수 있는지 그런 거 있나요? 그렇죠. 그 뭐 인도 영화하고 비교한 적은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이제 영화를 산업으로 분류해서 비즈니스가 가능한 나라가 뭐 한 5개국, 6개국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헐리우드 다 먹었으니까. 한국은 그래서 이제 세계 영화 산업의 5대 강국이다 뭐 이 정도 표현도 하고 있는데 한국, 인도, 그 다음에 프랑스 뭐 이 정도만 헐리우드와 저항해서 비슷비슷하거나 이기고 있어요. 자국 영화가 스코어가 차이가 있습니다. 프랑스는 간접적 직접적인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문화 대국으로서 자긍심. 저 미개한 미국 놈들한테 질 수 없다. 그래서 국책 영화 막 이빠해 갖고 막 뭐 노틀담 꼽추 뭐 이런 거 막 이빠해 가지고 찍습니다. 그리고 정책도 팍팍 밀어줍니다. 우리가 영화가 과학적 발명품인데 우리가 발명한 나라인데 미국한테 질 수 없다. 문화적 자긍심으로 정책으로 밀고 있고요. 우리는 스크린 쿼터밖에 없었어요. 행정 규제죠. 스크린 쿼터는 뭐냐면 이 모자라는 날짜에 곱하기 2배를 영업 정지를 먹는 겁니다. 이게 답니다. 그러니까 73일을 풀로 한국 영화를 틀어야 되는데 열흘이 모자라면 20일 정도를 영업 정지가 되는 거예요. 그 20일 영업 정지되면 크잖아요. 그러니까 다 쿼터는 다 맞추죠 대부분. 이거밖에 없고 인도는 또 어떤 강점이 우리는 이제 자생적인 뭐 능력도 뛰어나죠. 손기술 그다음에 서너 명이 모이면 음주 가무 뭐 이런 거 많이 하니까 이 탤런트가 좋은 거예요. 머리가 좋은 거예요. 3명 모이면 고돌이 하고 또 3명 모이가 얘기하다가 2명이 한 표 얻으면 1명 다구리 치고 그 1명 소수당 되고 2명이 여당 되고 싸우고 맨날 하잖아요. 우리가 자주 해보잖아.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능력이 우리가 좀 영화 잘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 다음에 배타적 민족주의도 있고 다른 문화 잘 안 받아들여 우리 것만 막 강조하고 그러면 나쁜 점도 있지만 또 그런 것들이 뭐 우리의 장점이라면 인도 같으면 우리하고는 좀 상황이 너무 달라요. 거기 뭐 멀티플렉스 많거나 뭐 빈부격차 극심하고 뭐 겐지저강 옆에 가면 다 죽고 뭐 이런 상황인데 다는 아니지만 거기 가서 발 씻다가 뭐 변기 놓고 다 이러잖아요. 물 먹다 죽고 뭐 이러는. 그러니까 그 인도는 너무 갭이 크니까 헐리우드가 못 이긴 이유는 이제 우리가 진짜 제대로라고 할 수 있죠. 왜냐면 멀티플렉스가 99.99 거의 100%거든. 그리고 이 멀티플렉스를 잘 짓기 때문에 수출도 했어요. 중국 이런 데가 극장도 지어주고 막 이런 게 짓는 비즈니스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뛰어나고 박스 오피스가 완벽합니다. 입장권 통합 전산망이라고 치시면 모든 영화 데이터가 다 나옵니다. 1일 스코어까지 뭐 해차별 지역별 뭐 다 나옵니다. 남녀 성별 뭐 분류 통계가 엄청나게 잘 돼 있어요. 딱 보면 이 영화가 아직 며칠 뒤에 마야광은 한 3주 정도 가겠구만.
그때 되면 70개관 정도 될까? 뭐 이런 걸 다 맞출 수가 있어요. 자꾸 보다 보면. 마약은 잘 돼야 되는, 모르겠다. 취업방이 잘 안 되죠. 예. 근데 이렇게 돼 있는데, 그쪽은, 이렇게 잘 돼 있는데 침투가 잘 안 되는 건 우리가 굉장히 자긍심과 뭐 여러 가지 능력이 있는 거고, 인도는 예를 들면 헐리우드에서 진출하기 부적합해요. 그러니까 막 격차 많고, 멀티플렉스도 별로 없고, 박스 오피스 집계도 안 되고, 돈 얼마 벌었는지도 모르겠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고, 그다음 문화적으로 볼리우드나 이런 것들처럼 스타일이 달라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인도 영화 할 때 좀 생경함을 느끼잖아요. 심각하게 하다 벌떡 일어나 춤추고 또 심각하게 하니까 왜 저러지? 우리는 이해 못하는데 자기들은 굉장히 익숙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이질적인 거, 그다음에 영화 산업의 인프라의 좀 차이, 이런 것들이 인도 영화의 상당히 강점이라고. 본이든 본이 아니든 강점. 우리도 옛날에 그랬어요. 시골에 뭐 예를 들면 시네마 천국 이런 거, 시골에 뭐 장터에 영화를 보여주고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예전에. 그때 또 지방극장, 우리 당장 여기 극장도 그랬습니다만, 흥행하면요 원래 임금원이라고 있었어요. 스코어를 헤아리는 사람이 있어요. 영화사에 고용돼서 오늘 몇 회사 몇 명 받고 얼마를 벌었군. 왜냐면 극장주들이 뭐 몇 명 안 들었어요 하고 돈 안 주면 그만이거든. 그 영화사가 늘 불안한 거야. 근데 지금은 이제 완벽하게 돼 있다면, 티켓팅이 완벽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인도도 아마 이제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우리하고 비슷한 그런 측면이 있을 건데, 볼리우드가 잘 되는 거는 그들 문화의 고유한 특성. 그러니까 영화라는 것 자체가 과학적 발명품인데 각국에 들어와서 각 민족의 고유한 특성과 결합되면서 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는 없습니다만, 영화가 비출형 그림화 그래서 비춰진 그림인데 뭘 비췄다고 우리는 인식한 거예요. 근데 요건 일본에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고종 때 좀 들어와가지고 그 이름이 굳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대학가의 영화 동아리 이런 경우 보면 꿈틀이라고 부르는 데도 있고, 북한도 뭐가 있는데 좀 용어가 달라요. 자기식 표현은 있죠. 꿈을 담는 틀이더라 뭐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프랑스는 시네마, 뭐 예를 들면 미국은 무비, 뭐 저기 독일은 키노, 뭐 다 달라요. 그리고 중국은 전형, 전기정자, 그림자형. 그림자 그 영희극이라고 원래 전통극 마당극처럼 우리 것처럼 있는데, 거기에 전기적 장치를 통해서 비춰주니까 이게 영화구나. 그래서 전형이라고 씁니다. 홍콩이나 중국 이런 데 보면 전형 공작소 어디 이렇게 골든 하베스트 뭐 이런 게 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근데 우리는 이제 5대 강국은 됐는데 웃기는 게, 일본이 영화라고 했는데 그대로 갖고 와서 그대로 굳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 표현이 없어진 거죠. 이게 좀 아깝게 돼서 지금 바꾸기도 어렵고, 영화가 영화지 이렇게 생각해버리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건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인도는 인도 민족적 특성과 산업적 기반 특성 이런 것들이 강점이 있기 때문에 헐리우드가 잘 못 이기는 그런 측면이 있죠. 근데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제작이 어느 정도 활성화된, 뭐 볼리우드도 사실은 굉장히 큰 영화죠. 그냥 독립영화나 인기 활성화되거나 이렇진 않을 거라고 알고 있는데, 그건 제가 산업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여러분들이 검색해 보시면 되잖아. 인도 영화 특징. 그래 알려줘요 좀. 내가 다 해야 되나? 네, 오늘 얘기를 또 들으러 오셨는데요. 그러면 뭐 들어오신 분 중에 그래도 손님들 또 저희가 초대를 했기 때문에, 네, 그러시죠. 네, 우리 먼저 여민 포럼 또 이렇게 후원해 주셨는데, 우리 오늘 한번 나와서 인사 한번 하시죠. 그 정치인을 먼저 소개하면 정치인한테 안 좋을 건데. 여민 포럼. 여민 포럼. 앉아도 될까요? 네. 네. 그림이 좋을 것 같아서. 안녕하세요. 저는 그 여민 포럼이라는 그 포럼을 맡고 있고요. 지금은 대구 시의회에서 일하고 있는 이진현이라고 합니다. 사실 오늘 저희가 또 일찍 와서 많이 힘을 좀 보태고 해야 되는데, 오늘 마침 우리 박 실장님께서 날짜를 너무 잘 잡으셔서 저희가 고등학교 3학년하고 대학생들 청소년 정치 아카데미를 오늘 아침부터 아까 4시, 5시까지 했었어요. 제가 안 잡았습니다. 이 사람. 그 얘기해서 바꿀 수도 있었죠.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대구에 동성아트홀이라고 예전에 있었어요. 그때 이제 동성아트홀을 다시 어떻게 시민의 극장으로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좀 많이 좀 친해지고, 이제 그때 정말 고생 많이들 해주셨는데, 지금은 저희 의도하고 상관없이 좀 이게 좀 다르게 좀 해서 안타까운데,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자꾸 서울로 가잖아요.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면 교육 문화만 해결이 되면 사람들이 서울로 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교육에 있지만 다음 상임위는 또 제가 문화복지를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영화도 잘 모르고 뭐 이런 시스템이나 이런 거 잘 모르지만 어쨌거나 인문학적 소양이나 영화적 가치가 좀 지역에서 좀 이렇게 살아나고 생동감이 있어지면 대구가 좀 활발해지고 좀 깨어있는 도시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메인에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늘 그냥 바닥에서 뭘 도울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오늘 남태호 형님 책은 저번 주에 저희가 10권 샀고요. 다들 그렇게 오늘도 이제 책 사가지고 또 이렇게 사인 받으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쁘게 봐주시고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자주 소통하겠습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예전에 국장님하고는 동성아톨이 예전에 한번 힘들어서 문을 닫을 뻔했던 적이 있습니다. 잠깐 폐간을 했었죠. 네, 배관했을 때 또 국장님하고 우리 이진현 시의원님 이런 분들이 또 모이셔서 다시 지금처럼 동성아톨을 정상화하는 데 일조할 때 그 인연이 돼서 지금까지도 같이 하고 계시고요. 우리 아까 정현주 구의원님 네, 오시죠. 네 바쁘셔서 먼저 아이고 구정에 너무 바쁘시는군요. 네, 제가 또 이 영화와 관련된 게 있다 보니까 우리 또 저는 지금 영화를 하나 제작사와 함께 대구에서 100% 로케이션하는 영화를 또 준비를 하고 있고요. 물론 대구에서의 지원은 전부 다 뮤지컬이라든지 이런 오페라라든지 이쪽으로 가서 내년엔 영화 관련된 회사는 전혀 없다라는 말을 해서 안타깝긴 하지만 그럼에도 제작사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오늘 뭐 팀장님 저 뒤에 계시지만 여배우 두 분을 모셨는데 두 분이 나와서 인사하기는 좀 그렇고 그 자리에서 인사도 하시고 오늘 어떠셨는지 소감 한번 해주시면 좋겠네요. 먼저 세마리아 양께서 한번. 저는 대구에서 태어나서 대학교 교수에서 아. 공부했고요. 서울 올라간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제가 계명대학교 문예창작학과를 졸업했어요. 그래서 동성아톨 되게 자주 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되게 뭔가 진짜 고향에 온 느낌도 들고 그리고 이렇게 되게 많은 걸 배우고 가는 자리라서 정말 지금 저희 준비하고 있는 영화에 이제 주연으로 합류해서 이미 뮤지컬이라든지 다른 영화를 통해서 많이 알려지고 있고 또 대구 출신들이라고 하면 많이들 생각나지 않는데 대구 출신 영화 배우가 또 성공을 해서 우리 이름에 또 각인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분은 이제 경도 구리에서 또 우리 들으러 오셨던 또 우리 서리양 한번 인사.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왔고요. 남태호 배우님 처음 뵙고 알게 됐는데 정말 듣고 가는 것 같아서 이런 자리에 문화예술인들도 많이 또 오고 이런 북콘서트뿐만 아니라 남태우 국장님처럼 이런 말씀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공간들이 점점 많아져야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 자리는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이제 쇼룸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쪽이 전시되어 있는 거나 이런 것들 하고 또 어느 정도 우리 국장님 하시는 거 조금 후원도 하는 겸해서 만들어진 공간이라서 어제 또 저희 디자인 실장님이랑 밤에 혼자 늦게까지 되게 저 공간 예쁘게 꾸미고 정리정돈한다고 고생을 좀 했거든요. 우여곡절이 많은 북콘서트지만 또 어제 우리 계신데 누군지 소개하기 좀 그래서 우리 또 실장님 위해서 큰 박수 한번 또 부탁드립니다. 어제 계십니다. 어제 지금 안 계시고. 네, 저희요 밤 12시까지 이 공간 예쁜 공간 좀 더 예쁘게 꾸밀 수 있는 공간인데 그래서 여기서 하는 공식 행사로 우리 남태우 배우님을 모시게 되어서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책은 제가 30권을 따로 출판사에서 받았습니다. 받아서 이제 책 필요하신 분들 지금 여기서 바로 책을 가져가시고 사인을 받으시고 저한테 입금을 시켜주는 시스템으로 하고요. 들으셨죠? 아까 인쇄가 10%밖에 안 간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인터넷가가 아닌 정찰가로 받아가지고 바로 팟빵에 송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진 여기 나오셔서 사인 받으시면서 또 같이 사진은 제가 찍어가지고 나중에 전화번호 주시면 그걸로 제가 톡으로 보내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사인하기 전에 우리
마감으로 마무리 말씀 한번 예. 듣고 큰 박수 한번 치고 바로 사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인쇄는 제가 일반적인 인쇄를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10%가 아니고 보통 이제 인쇄가 신인은 한 8%, 그다음에 좀 뭐 베스트셀러 작가는 10, 한 2, 3, 4% 뭐 이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관행을 말씀드린 거고 저는 10%가 아닙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더 정가로 아, 뭐 후원금으로 더 보내주시는 건 제가 그대로 저는 뭐 하겠습니다. 미리 많이 받았고요. 그다음에 많이 팔리면 훨씬 높은 이율로 받게 돼 있는데 10% 차원이 아닙니다. 훨씬 높습니다. 예. 그래서 많이 팔리면은 뭐 좋겠죠. 뭐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하여튼 아까 10세 정도만 나가도 뭐 18세, 28세. 예, 그 정도 되면 뭐 대단합니다. 예. 그리고 책이 또 이게 같이 산 책 이런 게 온라인 클릭하면 나오거든요. 또 꼭 걷는 사람 하정우 옆에 있어. 같이 산 사람도 있고 실제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내가 아니 하정우 씨가 걷는 건 알겠는데 이 책이 엄청나게 팔렸거든요 지금. 그 책이 한 6일에 4세 나갔나? 지금은 한 10세 이상 훨씬 나갔을 거예요 아마. 예. 그래서 옆에 좀 따라갔어야 될 건데 옆에 뭐 쓰는 사람 이런 걸 쓸까 이게 생각해보고 걷는 사람이 이렇게 잘 되는데 나도 많이 걷는데 왜 안 될까 그래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도 하여튼 뭐 그 북콘서트 하는 목적은 이게 이제 판매가 많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촛불 집회 현장에서 팔면 많이 되겠죠. 그럴 때 해야지 발언 한번 시원하게 하고 바로 10,000권씩 팔았고 이러면은 뭐 떼돈 벌죠. 그러면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같이 이제 소통하고 대화하고 뭐 알리고 이런 차원이잖아요. 그래서 뭐 저는 이 공간이 또 마침 세트장처럼 이렇게 이거 그냥 아는 형님 찍어도 되겠는데. 예. 뭐 자는 형님 저 자는 형님 내 침대도 있잖아요. 내 다음에 국장님 모셔서 누워서 토크하는 네, 누워가지고 자는 형님 한번 찍어주세요. 관찰 예능 왜 처잘까 이런 거. 그런 거 같이 세트장 갖고 해서 아주 좋습니다. 카메라도 저기 있고. 예. 오늘 뭐 즐거웠고요. 예. 제가 뭐 그 질문 안 하실 줄 알고 제가 그 나름대로 다채롭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 생각엔 두서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땐 두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느끼시고 오늘 뭐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네, 또 필요한 거 또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